NBA 온에어 시즌2 2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장님. 네, 주인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연님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네. 호수인님. 안녕하세요, 호수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가야님을 대신해서 저희가 그 빈 마이크를 새로운 분으로 한번 채워봤습니다. 저희가 인턴 한 명 모시고 한번 테스트 해보고 지금 방송 내용 퀄리티 보고 채용할지 아니면 바로 자르지. 현실에서는 제일 직급이 높은 분이죠. 제 형님이긴 하나 일단은 방송은 방송이니까 저에게도 지금 2시간 생긴 거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스턴 셀틱스의 왕팬 남해크인입니다. 남해크인. 벌써 기분이 안 좋죠. 아, 좋네요. 호수인과 남해크인 마주보고 앉아서. 아, 좋습니다. 나메크인이면 그 드래곤볼의 그 피콜로. 그렇죠. 그렇죠. 피콜로의 행성이 나메크죠. 그렇죠. 초록초록한데. 네. 그걸 따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피부터 기본적으로 초록색이죠. 방송을 모르는 게 네 글자예요. 발음하기 어려워요. 나메크인. 네, 남해크인. 뭔가 남해인 같죠. 그럼 휠체어 어떠신가요? 휠체어 아, 디스 시작됐나요? 휠체어, 예. 피어스 시작됐나요? 네. 아, 저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플레이오프 1차전이었죠? 자, 저희 나메크인님께서는 올드 NBA에 강하시죠? 그렇죠.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다 모두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네. 조던 세대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서 네. 그때에 강하고 네. 이제 한동안 2000년대 중반 초반에서 중반까지 이제 그때부터는 좀 약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잠깐 쉬셨죠? 네. 좀 쉬고 이제 노화가 와갖고 그다음부터 머리도 많이 빠졌어요. 점점 지단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드래프트 순위에 대해서 네. 변태처럼 외우고 있기 때문에 네. 드래프트 관련해서 그런 거 외워줘야죠. 자, 그럼 20회 방송 댓글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댓글은 스미스팡님입니다. 이번 주에 5개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첫 번째 댓글은 버틀러가 보스턴에 간다는 어떤 소식, 트레이드설이 있었는데 썰이었죠, 썰. 예, 굉장히 개빡치셨다고. 자, 대신 사과드립니다. 특히 그 시카고 프런트의 빅피처가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피처가 없죠. 예. 네. 결국 이거는 두 번째 댓글에도 이제 나오지만 버틀러가 시카고에 남기로 하면서 네. 그냥 썰로만 됐고, 세 번째 댓글은 좀 슬픕니다. 아, 그렇죠. 타지 깁슨과 맥더머시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렇죠. 땡큐 타지 땡큐 더그라는 사진을 크게 올려주셨어요. 아, 되게 맥도머한테 땡큐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길게 있진 않았는데 타지 타지 깁스는 맥더먹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타지 깁스는 진짜 이 시카고 음. 불스에서 정말 오랫동안 이 팀에 진짜 소울을 다 바친 그런 선수거든요. 그렇죠. 팀에 그런 의미 있는 선수였는데 이런 선수를 이제 시즌 도중에 보내다 보니까 이제 시카고 골스 팬으로서 이제 아마 굉장히 불편하셨지 않았나. 시카고가 지금 플레이오프 질중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 깁슨을 이렇게 보낸 게 참 그 트레이드 자체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올 시즌만 바라보면 저도 크게 이해는 되지는 않죠. 네. 페인이라는 선수가 네. 이번 시즌 당장 활용보다는 미래가 좀 더 좋은 선수인데 글쎄요, 올 시즌 당장 타지를 버렸어야 되나? 그러니까요. 플레이오프를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보유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여론이 좀 있었고. 아, 근데 깁슨이 되게 시카고를 사랑하더라. 나 그 인터뷰할 때 그 자세가 네. 그래도 자기는 마지막 커리어 마무리는 시카고에서 하고 싶고 시카고 프런트지들이 한 것들을 좀 이해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꿈이 이제 돌아와서 교사하는 거더라고요. 시카고 가서. 워낙 또 커뮤니티에서 NBA 케어나 이런 프로를 많이 했던 선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트레이드 루머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버텨냈던 타지 깁슨인데 드디어 가갖고 결국 가네. 네. 그래서 인성이 참 좋더라. 네. 드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댓글은 피닉스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시카고가 승리한 경기.
이날. 예. 짚어주셨고 그다음에 5번째 댓글은 클리블랜드전에서 그렇죠. 도깨비 르브론이 안 같은 나와서. 시카고의 승리. 네. 이 경기는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개웃겼죠. 개웃겼죠. 꼰대 농구 하나 나왔죠. 꼰대 농구. 네. 네. 드웨인 웨이드의 트리플 더블에서 리바운드 하나가 남은 상황이었는데 펠리시오가 그거를 경합 끝에 뺏어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일단 가비지 타임에 리바운드 그냥 끝나고 잡을 수 있는 거를 갑자기 경합을 해갖고 아니 본인이 잡았으면 또 말을 안 해요. 다 흘렸죠 결국. 네, 주인 없는 리바운드. 예. 삼겹살 하나 남았는데 네. 부장님 거 뺏은 약간 네. 그런 느낌이죠. 황당할 정도로. 휘스를 울리고 그 웨이드가 어이없어하는 표정. 아니 근데 디웨이드가 그렇게 팀원한테 감정 표현을 많이 한 선수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정말 표정이 왔더 진짜 완전 막 해놓고 뭐야 그리고 쪼잔하게 인터뷰까지 했더라고요. 네. 너무 좀 개념 없는 짓을 하지 않았나 펠리시오가. 사회생활이 좀 이제 힘들어질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곧 트레이드되지 않을까. 그 밑에 이제 불꽃남자 어빙님이 드웨인 웨이드가 인터뷰 도중에 맞죠. 이게 말했어요. 맞아요. My teammate didn't want me to be great. 네. 근데 이 인터뷰할 때 사실 좀 이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죠. 네. 농담 반으로 조크로 얘기했는데 네. 쪼잔한 거죠. 대인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형은 이래도 간지야. 그렇죠. 네. 아무튼 스미스팡님 다양한 댓글 활동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죠. 다음 댓글은 마이스트로 CP3님 첫 댓글을 다셨을 때 예상하셨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크리스 폴이 LA 클리퍼스에 잔류하는 것, 혹은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가는 것, 혹은 뉴올리언스에 가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커즌스의 뉴올리언스행으로 CP3의 여름 행보가 궁금해지고 흥미로워지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거 댓글할 때 또 예언했나 봐요. 네. 예. 예언했나 직접 봐요. 해주시죠. 예. 그 뉴올리언스 리턴이 상징적이지만 가능성이 낮다라고 제가 예언했나 몰랐죠. 봐요. 그래서 저도 내가 뭐 콘서 할 줄 알았나? 그러니까요. 누가 알았어? 그리고 스파시맥은 없었는데.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을 뿐이지. 네, 그쵸. 아직 여름은 멀었기 때문에. 다음 댓글은 마누 지노빌라님. 올스타전이 기대보다 재미없어서 졸리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커즌스의 트레이드 소식이 더 재밌었다고. 빅잼이었죠. 그렇죠. 다음 댓글은 토크박스 가네님. 케빈 듀란트와 웨스트브룩 사이를 악화시키는 것은 팬들과 여론의 이간질이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십니다. 케빈 듀란트가 오클라호마 시티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오클라호마 시티 멤버들과 설전을 벌이는 모습보다는 경기력으로 보였으면 하는 희망도 하시고 부수적으로 이제 미네소타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칼 타운스와 위긴스도 슈퍼스타가 되어서 전 세계적인 까임을 당하기를 바라신다고. 이 정도로 컸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네. 덧붙여서 그 학도님의 드립은 너클볼 같다. 그죠. 막 던지는 것 같은데 위력적이다. 너클볼이라기보다는 그냥 술 취해서 그 던진 공이죠. 그냥 깜짝깜짝 놀라게 엇박자로 들어오는. 근데 학도가 이제 가끔씩 오잖아요. 네. 저희 방송에. 그래가지고 항상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내가 이 드립을 쳐야지라고. 그쵸. 네. 계산된 드립이. 네, 방송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너클볼이네. 재고가 되는 너클볼이라고 그렇죠. 하시겠죠. 네. 시즌 1 때는 그쪽 드립 전현무스럽게 하는 드립에서는 우리 학도님이 최고였는데 그렇죠. 네, 가야님이 갑자기 오셔갖고 공백 메웠죠. 네. 뭐 팬들과 여론의 이간질이 아니라 그냥 팩트로 얘기하는 거죠. 워낙 같은 도시에 상징했던 두 명의 스타가 이제 작년에 어쨌든 자신들의 패배를 안겼던 팀에 갔던 이유로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로 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관계여서 이간질이라기보다는 이슈가 많은 거죠, 그냥. 그렇죠. 뭐. 네. 그리고 언론 입장에서는 뭐 최고의 뭐 떡밥 같은 느낌이죠. 재밌죠. 뭐 이런 거 하나만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살짝 살만 좀 붙여주면 이제 불이 활활 이제 좀 신나 같은 이렇게 뿌리면서 이렇게 맞아요. 불만 이제 붙이면 되는 게 또 네. 얼마나 좋습니까 얘기거리. 아니 개인적으로 웨스트브룩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뭐 일 수도 있는데 네. 오늘 경기 보니까 웨스트브룩 비난 당하면 안 되겠더라. 진짜 오늘 혼자 진짜 마지막에 35초 동안 8득점 넣는데 와, 진짜 인간이 아니도 네. 진짜. 오히려 듀란트가 없으니까 더 뭐랄까요 집중하는 느낌은 조금 더 들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유타인데 아니 나름 수비가 완전 좋은 팀인데 그래가지고 자유투 넣고 그다음에 바로 말도 안 되는 타임에 3점 넣고 엔드원 받는 거 봤어요? 네. 미친놈 같던데. 예전에 레지 밀러가 이제 그런 몰아넣기 그렇죠. 그 그렇죠. 달인이 있었죠. 그 타임이 밀러 타임이 밀러 그때 타임 있었잖아요. 팀맥 타임도 생기고. 그래서
그리고 이 케빈 듀란트와 웨스트브룩의 사이에 대해서는 저희 그 댓글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많은 생각들과 올 시즌 내내 재밌는 네. 팀입니다. 근데 예. 오늘 좀 아쉽죠. 네. 자, 다음 댓글은 요몽투 님입니다. 첫 댓글이시고요. 안녕하세요. NBA 온에어 애청자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인데 루 윌리엄스가 휴스턴으로 이적했습니다. 이로써 휴스턴은 역대급 3점 농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멤버로 플레이오프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패널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지만 주인장님 목소리 들으면 들을수록 양세형 닮았네요. 네. 뭐 약간 흥분하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깐죽대거나 흥분할 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허스키한 게 섞인 네, 게. 약간 소울 위로 올라가면 약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네. 자, 루 윌의 휴스턴 행은 저희가 이따 위클리 뉴스 시간에 네. 트레이드 소식 전해드리면서 한꺼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여신 박누리 쏴님. 댓글을 다셨다가 댓글을 지우셨어요. 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떤 토론이 좀 있었는데 굳이 언급을 바라지 않으시니까 예, 저도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언급하신 거 아닌가요? 뭐 익명을 요청했는데 그냥 이름을 말한 거죠. 싸움의 네. 흔적이 좀 있었다. 네. 예, 싸움의 흔적이. 토론의 흔적이 있었다. 그래도 우리 또 NBA 오네요 그 댓글러분들 혹은 팬 청취자분들이 참 그래도 젠틀하다 느낀 게 서로 간에 이제 저희 방송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렇죠. 의미에서 자정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는 되게 네. 성숙한 네. 어쨌든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시민의 자세가 아닐까. 혹시라도 저희가 네. 이제 발언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부담될까봐 지우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댓글에서 토론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센 비방이나 그쵸. 이런 것들을 좀만 자제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건설적인 비판은 네. 좋은데 비난은 약간 삼가해 주시면 네. 저희가 조금 더 어쨌든 다양한 의견을 또 수렴하면서 또 그렇죠.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선수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한 가지 기준이 딱 있죠. 잘하면은 칭찬하고 네. 못하면은 비난하고. 가야인의 르브론을 제외하고 나서는 저희가 대단히 나름은 네. 잘할 때는 치켜 세우고 네. 못할 때는 혼날 땐 엄하게 네. 잘할 땐 우쭈쭈 네. 이거 명확히 지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빵침이 그냥 네. 네. 명확합니다. 네. 네. 저희 방송의 기조는 항상 명확하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뭐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너무 비난을 받아서 속상하시다거나 하셔도 좀 잠깐 감안하시고. 못한 거예요. 네. 네. 못하니까. 그렇죠. 저도 토크 턴오버하면 호수님한테 혼납니다. 잘하면 우쭈쭈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 오늘 신나셨나 봐요. 거의 70년대 아빠 느낌이죠. 네, 지금. 네. 엄하고 엄하디 엄한. 네. 엄하기만 한. 언제까지 크나 보자고 이런 느낌으로. 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은 엄마 드로자님. G리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KBL이나 KBO 같은 경우도 광고가 막 붙어있는 게 싫어 보인다고 하셨고 현지 여론이 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해와 관련돼서 불꽃남자 어빙님께서 아담 실버 총재의 결정에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계신다고 너무 급진적이다 싶을 정도로 광고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네, 비판을 좀 해주셨는데 현지 여론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뭐 저희랑 한국에서랑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NBA가 나름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저지를 통한 광고를 안 하는 것 때문에 또 이제 저지를 사는 팬들 입장에서도 뭔가 그냥 정말 그 팀 자체만 가질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줬었는데 그 오랜 전통이 이제 뭔가 이제 조만간 이제 끝이 내릴 것 같으니까 예,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네. 어찌 보면 되게 레어에서 오히려 더 되게 갖고 싶고 가치가 있는. 레어에서 가치가 있던 것들이 약간 상업화될수록 가치가 희석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덕덕지 붙으면 걱정되는 거는 이게 우리가 갖고 싶은 게 될까라는 생각. 지금까지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였는데 맞습니다. 고기에서.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팀은 좋아하는데 그 팀을 스폰하는 그 기업이나 이런 데는 또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G리그가 될 바에는 그냥 기아같이 K리그나 뭐 이렇게 기아가 공식 스폰서 아닙니까? 네. 이왕 게토레이가 이렇게 할 것은 이왕 이니셜 따야 된다면은 K리그나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아 좋잖아. K 금호도 K 딱 해갖고 K로
케인 금원지인가? 어쨌든 뭐, 아 오늘 힘드네. 하드 캐리네 오늘. 아 가야이나. 남해크이님이 눈을 안 마주치시네. 네. 좀 부끄럽습니다. 네. 아 자, 다음 댓글은 마이스트로 CP3님. 크리스폴의 복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복귀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판타지로 데리고 있는 선수라. 아 지금 크리스폴 갖고 계신가요? 네, 데리고 있습니다. 야 최근에 17어시스트 빵 턴오버. 네, 아 정말 잘하는 선수더라고요. 너무 화나는 게 복귀하는 날은 샌안토니오랑 할 때 잘 못하더라고요. 좀 부진했죠. 그래서 네. 저 그날 진짜 돈 많이 털렸거든요. 내기하셨다가. 이게 저희가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지인들끼리 그냥 네.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17어시스트 빵 그러니까요. 턴오버 하니까 네. 나랑 CP3가 안 맞나 나는. 영원한 짝사랑 아닐까. 개짝사랑이죠. 네. 자, 다음 댓글은 불꽃남자 어백님.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카메론 페인이 시카고로 가고 네. 그러면 이제 웨스트브룩의 댄스 파트너는 누가 될까요? 그 골든스테이트 아줌마. 골스맘이 잘 추는. 네. 그 아줌마가 좀 유명하신 분인가요? 그렇죠. 전미적으로 지금 스타가 돼 있죠. 아. 올스타전에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뭐 그쵸.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도 있고. 네. 그게 뭐냐면 그냥 홈 경기 때 이렇게 딱 그 댄스 캠이 찍혔는데 네. 너무 잘 춘 거예요. 그냥 백이호 아줌마같이 생기신 분이 네. 너무 잘 추니까 한번 홈 경기에서 추천해서 해봤는데 엄청 잘한 거야. 그러니까 스타가 됐죠. 일약 스타가 되네. 됐죠. 그래서 올스타전에서도 합체 나와서 했죠. 그 미네소타의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렇죠. 옛날에. 된 이제 할아버지가 된. 그렇죠. 간의 네. 팬. 네. 자, 다음 댓글은 디인다님.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대체 그린은 왜 그러는 걸까요? 감히 폴 피어스 커리어를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린이 폴 피어스를 뭐랄까요, 트래시 토킹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식은 저희가 뒷이야기까지 오케이. 위클리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상외로 저희가 아는 거 다른 진실이 있었습니다. 진실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있어요. 그래서 위클리스에서 네. 좀 위에 아까 댓글처럼 저희 폴 피어스가 오늘 많이 까이네요. 네. 좀 휠체어부터요. 네. 다음 댓글은 가야인 카와이 스고이님. 귀엽죠. 많이 귀엽죠. 어떻게든 가야인님은 댓글로 이렇게 등장을 하십니다. 네. 네. 르브론처럼 물어 뜯을 게 많아요. 굉장한 인기입니다. 네. 데런 윌리엄스와 앤드류 보것의 클리블랜드 르브론에게 좀 실망스럽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클리블랜드 구단의 사정, 특히 2년 연속 사치세 최고 구단이죠. 그렇죠. 가만하지 않은 언론 플레이로 구단을 압박하는 르브론의 모습. 이렇게 우승하는 게 리그 최고의 선수로서 과연 합당한 일인가. 나 전 개인적으로 가야님의 사이드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편을 들 수가 있나요? 네. 이거는 쉽지 않은데. 조호수님 기모으고 계시는데. 지금 원기옥이 올라오는 것 머리 위에 있어요, 같아요. 머리 위에. 지금 우리 갈 근데 떴어. 항상 이런 날에 가연님이 안 계세요. 뭔가 저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조금 미어캣이죠, 무시하긴 미어캣. 하지만, 미어캣이죠. 할 말은 해야죠. 항상. 예. 일단 사정을 좀 살펴보면 데런 윌리엄스나 앤드류 보것은 이제 댈러스에서 방출이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앤드류 보것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로 갔다가 그렇죠. 됐죠. 그렇죠. 근데 둘 다 클리블랜드로 가게 됐습니다. 앤드류 보고서 아직은 결정이 안 돼. 거의 유력하지 그렇죠. 않나요? 거의 유력하죠. 네. 네. 데런 윌리엄스는 이미 입단을 했죠. 그렇죠. 그것도 근데 뭐 월요일 날 뭐지 공식 발표가 나겠지만 지금 뭐 본인이 거의 이미 확정이죠. 그 이제 미국 언론 쪽에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클리블랜드 협정 합류를 하겠다. 네. 거의 뭐 확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르브론이 그렇게 원하던 포인트 가드는 데런 윌리엄스가. 그 F4K라냐. 턴오버 0턴오버 나오는 줄 알았는데요. F 플레이메이커 드디어 구했죠. 네. 그것도 한 구단의 일약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러니까요. 선수 될 것 같죠. 네. 일단 호수님 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퍼킹 포인트 카드 왔으니까 이제 뭐 퍼킹 센터도 한 명 더 몰아왔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퍼킹 챔피언십을 이제 하지 않는 이상 뭐 더 이상 뭐 까방권이 없네요. 이제 우승을 해야죠. 그 와중에 또 이제 골든스테이트 팬들 입장에서 슬픈 이야기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네. 그 가인카와의 스고이님이 왜 아이디 이렇게 하셨나요 궁금하긴 한데 네. 그 이분이 말씀하신 중에서 이제 구단을 압박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에 그렇게 얘기한 건 르브론이 잘한 건 아닌데 네. 그 구단주가 지금 선수 영입에
불을 켜고 지금 달려들었는데 하치사를 물더라도 그 달려드는 이유가 과연 르브론 때문일까 우승을 리핏을 하고 싶을까라고 하면 저는 후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데런 윌리엄스나 앤드류 보것이 돈을 많이 줘서 온 건 지금 아니고 우승을 위해서. 네, 우승을 위해서 온 건데 아마 이들도 선택권이 있었겠죠. 그 자기가 이제 우승 컨텐더가 될 수 있는 팀에 가고 싶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팀을 고를 수 있었을 텐데 그때 GM이 정말 활발한 활동과 물론 르브론의 어쨌든 언론 플레이는 되게 잘못됐지만 지금 그 구단이 이제 플레이를 좀 움직여서 갖고 데리고 온 건 어찌 보면 서부의 지금 현재 좀 최강자 불릴 수도 있었던 오프 시즌의 케빈 두란트 영입처럼 빅카드를 현재 지금 못 가진 상황에서 끊임없는 어쨌든 리핏을 하기 위한 가연님한테 돈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주인장님이랑 가연님이시죠. 아 제가 잠깐 저희가 가연이 빙의했다 비판하는 갔죠. 거는 저희가 이 그룹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저희가 얘네들을 이런 선수들 영입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 좋은 선수들 데리고 있으면 당연히 데려오는 게 맞는 건데 그 절차가 문제인 거잖아요. 절차가. 네? 이 퍼킹 포인트 카드 데려오려고 네? 잘한다. 자신의 팀 클리브랜드 시 전체를 지금 들불게 하고 전 세계에 수많은 트위터 팬들을 지금 분노에 일으키게 하는데 그런 저희의 어떤 행태 때문에 저희가 분노를 하는 거지. 클리브랜드 입장에서 당연히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굉장히 물론 결과적으로 또 이제 성공을 했지만 저희가 비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수를 보강했으면 보강해야죠. 하지만 그 절차, 그 프로세스 자체가 너무 팀의 구단을 역으로 선수가 너무 많은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서 역으로 프런트진을 압박을 하고 오너를 압박을 하고 클리브랜드 시 전체를 압박을 하기 때문에 팬들이 르브론에 대해서 비판한 거잖아요. 네티즌 분들이 이제 그 댓글을 봤는데 그러니까 약간 비방의 포인트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르브론이 그렇게 압박하는 게 맞느냐, 그 미디어에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느냐, 영입을 할 권한과 그 책임이 없는 사람이 그냥 플레이어가 그냥 맞느냐라고 물으면 이건 분명히 잘못됐고 이건 지적받아야 될 것인데 예를 들면 슈퍼스타가 더 좋은 선수들이랑 뛰는 게 맞냐라는 포커스로 되는 거는 저는 우승을 위해서 그걸 더 푸시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선수가 구단한테 뭔가 푸시를 하는 건 되게 그것도 언론 플레이한 건 되게 잘못됐지만 그 구단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저 좋은 선수 영입하는 거는 잘못된 포인트는 아니다. 근데 약간 비난의 화살이 양쪽 다 가는 것 같아서 그냥 그 얘기는 좀 아니죠. 비난의 화살은 지금 제가 아니, 이 말씀드린 댓글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댓글, 그런 댓글이 거였죠. 예, 댓글이 말씀하신 포인트가 저는 그거 동의하거든요. 그렇죠. GM 그 GM 입장에서는 좋은 선수를 영입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아니 본인이 뭐가 됩니까? 데이비드 클립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한다 생각했어. 선수가 네, 르브론 제임스가 말을 해서 본인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그 사실 데이비드 그리핀은 클리브랜드 온 다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그렇죠.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졸지에 뭔가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도 잘할 건데 굳이. 그리고 굳이 말하지 않고 똑같은 이게 뭐죠? 르브론이 본인의 의도를 굳이 얘기하지 않고 그냥 프런트에 그대로 전달만 했더라도 뭐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거를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저는 21년 동안 NBA를 보면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선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이 지금 수많은 양티를 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연님 어디 계신가요? 가연님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린 건 드린 건 아니고요. 가연님이 계셨어도 저는 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 말은 동의합니다. 저 말은 뭐 가연도 동의하더라고요. 저희 남해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는 여기 뭐 보고트가 원래는 셀틱스 네,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뭐 모든 걸 또 떠나서 감정적으로 클리브랜드가 너무 모은다. 너무 모은다. 그렇죠. 이제 그런 좀 마음이 있죠. 지금 또 동부에서 현재 셀틱스가 2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따라잡나. 이제 이런 좀 안타까움이. 그 어마어마한 사치세가 더 늘어날 텐데. 그렇죠. 오히려 더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보것은 조금 좀 보것은 전 보스턴을 갔으면 더 그림이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어떻게 보면은 보것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나왔잖아요. 다시 클리브랜드 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네이멜류가 케빈 듀란트와 떨어지지만 다를 게 뭡니까 사실은. 근데 보거트 입장에서는 이제 골든스테이트와 이제 그 결별을 했을 때 좀 이렇게 좀 불편한 아쉽죠? 상태로 네. 결별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아쉽게 심지어 했죠. 댈러스에 온 이후에도 골든스테이트의 어떤 구단주라든지 그 프론트 쪽에서 그 선수들을 대하는 어떤 그런 애티튜드에 대한 좀 이렇게 불만감을 언론에 직접적으로 표시를 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에게 뭔가 갚아줘야겠다 이런 느낌을 주면서 이제 어디가 제일 좋을까? 내가 너네에게 갚아주려면은 내가 동부에 뭐 클블로 가야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 않았나. 근데 앤드류 보고 작년에 보니까 12분, 그러니까 올 시즌 보니까 12분 정도 평균
그 출전 시간인데 블락을 2개나 하더라고. 네. 정말 대단한 선수야. 림 프로텍터 능력을 뭐 그리고 네. 그 스킬셋은 진짜 그렇죠. 알잖아요. 네. 정말 좋은 선수고 네. 탐슨이 그걸 좀만 배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뭐 아무튼 이 두 선수의 영입으로 해서 벤치의 그 뎁스 깊이가 끝내줍니다. 네,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아졌죠. 일단 지금. 카일 코버랑 데릭 윌리엄스가 뛰고 있고 그러니까 매주 무슨 신보 발표하듯이 네. 한 명씩 계속 윤종신 같은 네. 아주 윤종신 같아. 이제 주간 클리브랜드. 그 가야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러고 우승을 못하면은 그렇죠. 지금 바들바들 떨고 제가 있더라고. 단언하건대 르브론은 역대 최고의 로스터입니다. 르브론이 아. 뛰고 있는 팀에서 가지고 있는 뎁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최고의 팀이고, 뎁스를. 그렇죠. 예. 그렇죠. 다른 팀에 갔을 때 이제 선발을 뛸 수 있는 벤치 선수들을 지금 클리브랜드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클리브랜드가 지면 르브론은 이제 가루도 안 보일 정도로 이건 뭐 가루를 돋보기를 씌워도 안 보일 오히려 정도로 우승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우승을 못하면 이제 지금 이제 3승 4패잖아요. 네. 결승전 기준 전적으로 봤을 때 네, 이번에 꼭 이겨서 5할을 만들었습니다. 네, 5할 본능 정도는 이제 찍는 거로.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진 많이 거고. 높아졌죠. 굉장히 높아졌죠. 네. 굉장히 높아졌죠. 굉장히 이제 네. 골든 스테이트 팬들 입장에서 그냥 슬픈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 근데 그 르브론이 이게 오늘 내일 일만 아니었던 게 크리스 보시가 최근에 이제 그 방송에 나왔어요. 물론 이제 방송 데뷔한 건 아닌데 무슨 뭐 복귀도 준비하면서 방송 잠깐 나왔는데 한 얘기가 이제 르브론이 원래 약간 항상 이제 챔피언십으로 해서 팀원들이나 구단을 약간 되게 푸시하는 스타일은 마이애미 때 되게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클리브랜드 와서 막 이게 된 게 아니라 네. 그냥 계속 떠들고 다니는 거죠. 계속 푸시하면서. 결국 인성이 그런 걸로 결론이 약간 나네요. 이제 그런 아, 또 기승전결인가요? 약간 이제 그런 스타일의 성향을 가진 리더지 않을까 안나. 아니 푸시해도 돼요. 근데 제발 트위터에만 이런 거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괜히 막 이상한 ESPN 기자들 만나가지고 괜히 막 퍼킹 뭐 이런 거 하면서 하지 말고 네. 그냥 뭐 구단에 팀내에서 말하면 할수 되는데. 있죠. 뭐가 문제예요. 전혀 문제 안 돼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걸 좀 외부적으로만 좀 여기 압박만 안 내 했으면 말이. 좋겠네. 결론적으로 클리브랜드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 됐고 아, 최고의 영입이죠. 기가 막힌 영입. 이보다 좋은 퍼킹 포인트도 없죠. 진짜. 기가 막히죠. 르브론의 행동은 좀 아쉬움이 네. 남고 그렇습니다. 아 옛날에 감독을 잘랐던 포인트 같은데 데런 윌리엄스. 그 위에 댓글이 이제 조소원 구기자다님인데 데론 윌리엄스의 클리브랜드 행은 기대 이상의 영입이다라고 그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댓글로 넘어갈까요? 엄마 드로자님입니다. 선수들이 이적하는 걸 보니 문득 발해장이 불쌍해지네요. 네. 라고 하셨네요. 클불에서 뛸 때 결승에서 지고 방출돼서 골스 갔는데 또 결승에서 지고 그러니까요. 반지 2개를 날린. 그리고 이제 발해장이 골스에서 방출됐을 때 웨이보 뭐라고 하던데 정확히 용어가 뭔가요라고 하셨는데 이건 웨이브죠. 네, 그렇죠. 웨이브. 네. 권리를 포기하는 거. 네. 네. 웨이브라고 합니다. 자 다음 댓글은 불꽃남자 어빙님. 네. 이번 르브론 없이 경기했던 대 시카고전은 어빙 팬으로서 너무 아쉽네요. 어빙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도 대패를 하게 돼서 좀 아쉬움을 남겨주셨습니다. 스미스팡님 댓글에서 느낄 수 있었죠. 반대 그렇습니다. 성향을.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 토크박스 가네님. 뉴올이 오클에게 졌네요. 폭군과 AD의 조합은 참 재밌고 흥미롭지만 트레이드 지난 시점에서 오클 빅맨들 보니 여기도 어느 팀을 비교해서 결코 꿀리지 않을 것 같네요. 아 그렇죠. 특히 깁슨. 일단 커즌스가 뉴올로 간 다음에 계속 지고 있습니다. 3연패 중이죠. 3연패 네. 중이고. 난 이때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네. 사커터 때 되게 러셀 웨스브룩이 진짜 폭풍 드리블한 다음에 커즌스 앞에다가 인력패스 찍는 거 보고 진짜 다시 한번 비방을 할지 모르겠지만 러셀 개짱이구나 생각이 솔직히 이 새끼 진짜 미쳤구나. 진짜 무서운 게 없구나 인간이 그냥. 이번 주는 웨스트브룩 와. 칭찬 모드. 아니 잘할 땐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이기적일 땐 한없이까지만. 난 진짜 멋있더라고요. 진짜. 다음 댓글은 마누지노빌라님. 뭐 생각보다 빅딜은 없었지만 르브론은 자신의 소원을 이뤘네요. 네, 방금 전까지 퍼킹 존나 깠죠. 네, 커즌스 외에는 재밌는 트레이드가 생각보다 없어서 아쉽네요. 네. 라고 평가해 주셨네요. 그렇죠. 저희도 보스턴이 되게 많이 이제 도마 위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렇죠. 뭐 카멜로 얘기도 나왔었고, 그렇죠. 뭐 여기 버틀러도 시카고 팬들 있었고. 버틀러, 뭐 네. 여러 폴 조지도 있었죠. 폴 조지, 네. 드러먼드 뭐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에인지 단장 인터뷰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뭐 어쨌든 이번에는 못했지만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뭐 성과는 없었지만 이제 내년에도 이제 좀 없을 기대를 거다. 해본다.
아니 기대를 해본다. 네. 그래서 보스턴 팬들도 많이 이제 네. 좀 성이 났죠. 네. 그쵸, 근데- 썩은 나면 하죠. 근데 성이 나긴 했지만 그 보스턴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이제 그 트레이드 성사가 안 됐던 제일 큰 이유가 이제 브루클린에서 넘어오는 이제 1픽이 이제 그렇지. 그걸 내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이제 그걸 갖고 있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였는데 사실 그 거론됐던 그 이제 방금 이제 거론했던 선수들 뭐 버틀러라든지 폴 조지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이번 오프 시즌에도 다시 한번 트레이드 물망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계약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번이 만기 계약이었다면 정말 뭔가 비장의 카드 끌어낼 수 있었지만 아직 더 이제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데니 에인지가 좀 할 수 있는 예, 여력이 좀 남아 있지 않나. 아. 그리고 데니 이제 전화하면 이제 안 받는다는 소리가 많아. 사기당할까봐. 데니는 솔직히 불안할 게 없어요. 지금 트레이드 카드 너무 많기 때문에 트레이드 칩 자체를 너무 많이 들고 그렇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네. 외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아직 한 그렇죠. 3-4명이 있기 네. 때문에 무럭무럭 크고 있죠. 네, 그래서 유망주들이죠. 유망주들을 거의 좀 거의 밭에서 육성하는 중국 리그 하나, 유럽 리그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심고 있고. 네. 레이커스 생각하면 참 부러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 신에게는 아직 1픽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죠. 네, 그렇죠. 네. 네. 그 1픽 아빠는 레이커스에서 뛰게 하겠다 했죠. 그 1픽 아빠는 내 아들은 레이커스다 라고 얘기했죠. 자, 다음 댓글은 짱이 아빠 22님입니다. 가야님에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르브론이 만약에 서부에서 뛴다면 지금 같은 정기 시즌 혹은 플레이오프 시즌 모드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고, 스미스팡님이 대신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스미스팡님 가능하다고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야님이 직접 나오셔서 요 이야기는 제가 대필해 왔습니다. 네, 받아오셨나요? 그 가야이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네. 그대로 가야이님이 말하는 겁니다. 네. 제가 그대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가야이님이 네.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네, 대변인으로 얘기하면 히트 시절 때그 챔피언 2개 땄을 때 그때 느낌이면 금강불개 시절이라 서부 팀이었더라도 몇 승 이상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승 컨텐츠는 맞았을 거다. 그래도 하지만 하나 인정해줘야 되는 건 작년 한 개는 기적의 능력치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과거 때는 그래도 나름 항상 컨텐츠이기 때문에 지금의 반지 세 개는 여전히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 하지만 파이널 간 횟수는 지금보다 되게 지금 많잖아요. 그쵸. 7번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파이널은 한 4번이나 3번밖에 못 갔을 거다. 그래서 반지는 그래도 2-3개는 받았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많이 의식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가야인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죠. 가끔 상상은 해봅니다. 르브론이 만약에 포포비치 밑에 있었다면. 은퇴했죠? 퍼킹하다가 르브론이 동부에 있어서 유독 그 파이널에 갈 수 있었을까? 근데 사실 이걸 역으로 뒤집어보면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왜냐하면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그 탑티어 수준의 팀이 없는 거잖아요. 동부예요. 예, 그러니까 그 컨퍼런스 전체의 어떤 뎁스도 문제가 되지만 그 정말 한두 개, 세 개, 네 개,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이제 홈코트 어드밴티지 가지고 있는 팀들의 그 팀들 간에서조차 그 실력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르브론은 지금 동부의 그 이제 그 최근에 이제 2010년대에서는 이제 뭔가 본인의 어떤 컨퍼런스 위협을 받지 못했죠. 결승전까지 가는 도중에 한 번도 정말 진정한 위협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보스턴 마지막 그 빅3, 빅4 있던 시절 이후에는 그렇죠.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올해도 굉장히 거의 슬픈 없을 현실이고 그게 또 이제 뭐 이번 시즌도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서부에 있는 한들 서부에 정말 이제 하위 팀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상위 팀에 속해만 있어도 거기 팀에 르브론이 들어갔다 생각하면 뭐 그 팀 갑자기 더 무적의 팀이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리그 최고의 선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한 10년간을 나름 리그의 최고의 선수로 살아왔기 때문에 뭐 이런 비난이 많을 수 있지만 제가 자꾸 그렇게 르브론 옹호하죠. 결국에는 근데 결국에는 파이널은 그 서부와 동부 최고 팀 간의 싸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서부가 더 경쟁력이 높다면 서부의 짱을 깨부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도전자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그래도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 밸런스는 어쨌든 동부 서부 간의 밸런스는 어쨌든 맞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조단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라도 그 당시는 이렇게 뭔가 밸런스가 맞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2000년부터 기울었죠. 서부로 물론 이제 서구 동조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지금처럼 극단적인 그쵸. 사주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보스턴 지금 그 당시에는 뭐 디트로이트겠죠. 디트로이트나 인디애나처럼 오히려 인디애나 같은 경우도
결승전에는 못 올라갔었지만 이제 한창 저맨이 온일이 있었 그 로나테스트 이런 선수도 있던 시기에는 전체 1위를 했던 기록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탑티어 수준의 팀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클블랜드 말고는 우승 컨텐더가 없는 거죠. 예, 암만 토론토가 뭐 이바카 데려오고 하더라도 물론 와사이 우지리 그 단장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영입을 한 거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블랜드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사실이 오히려 팬들 입장에서는 더 슬픈 거죠. 참고로 이제 WNBA 같은 경우에는 뭐 팀이 12개밖에 없긴 하지만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 시즌부터 플레이오프 방식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동서부 이렇게 해서 갈라서 똑같이 NBA와 같은 포맷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아예 1위부터 30 뭐 예를 들면 NBA로 치면 1위부터 30위까지 해서 그중에 16팀을 골라서 순위대로 1위 16 뭐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이게 계속 된다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서구 동조가 너무 오래됐는데 조금 그나마 최근엔 덜해졌다라고는 하지만 호수님 말씀한 대로 탑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 6, 7, 8위의 뎁스는 되게 두꺼워졌어요. 오히려 5위부터 10위까지 뎁스는 몇 년 전부터 올라가서 승률로 따지면은 컨퍼런스가 밸런스가 조금은 맞아가는 느낌이긴 하나 탑만 보면 사실은 진짜 그냥 클리블랜드 혼자 독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개노잼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은 마포대교원 문호전자님 선수 저지를 사셨다고 합니다. 네. 아톰의 저지를 사셨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스턴의 폴 조지도 올까 뭐 버틀러도 올까 해서 샀는데 클리블랜드 저지가 더 예뻤다고 하시네요. 진행자분들 말씀대로 스윙맨 저지는 우리나라가 제일 싼 것 같다고 그렇죠. 하셨고요. 진행자분들께서 저지를 다량 소유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주로 저지는 어떨 때 입으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농구하실 때 참고로 지금 호수인님은 LA 레이커스 저지를 입고 계십니다. 지금 음식 쓰레기 버리고 온 거죠. 저희 남해크님도 저지 갖고 계시나요? 저지는 보통 이제 뭐 팀, 그러니까 동호회 그리고 뭐 회사 이런 유니폼이 집에 한 5-6개가 우선 그건 있는 것 같고 아직 개인적으로는 저지는 예전에 저기 폴 피어스 거 그때 거 사고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주인장님께서 저희 아들의 그 라존 론도 뉴욕 가셨다가 선물로 론도 샀나요? 네, 론도 사주셨죠. 그리고 저희 아들이 이제 그걸 입고 다니면서 대리만족을 하곤 했어요. 지금 론도 시카고에 있는데. 괜히 사줬네. 지금 어시스트 1개 하고 있던데. 참고로 제 판타지 플레이어입니다. 보통 저지 같은 경우는 농구를 할 때 많이들 입으시죠? 저는 준장님 특히 농구할 때 많이. 전 농구할 때만 입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스윙 예를 들면 레플리카 말고 스윙맨 꼭 사셨으면 하는 건 진짜 농구할 때 입으시는 분들은 달라요. 땀 배출과 어쨌든 그 땀 냄새가 나중에 제거되고 이런 것도 그렇고 꼭 스윙맨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마포대교 문의자님께서 그 세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셨는데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약간 옷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 옷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탁기 그냥 세탁기로. 저도 저기 그때 주인장님께서 사주신 론도 그거 아들 거 맨날 그냥 세탁기 돌리거든요. 괜찮아요. 뭐 아무것도 따로. 근데 저지를 정말 소름 끼치게 사랑하는 분들이라면은 손빨래 하시죠. 절대로 세탁기로 돌리면 안 됩니다. 호수인님은 손빨래. 저는 한번 세탁기로 돌렸다가 눈물을 먹어요. 왜냐하면 그 네이밍이 되어 있는 쪽이 색깔이 바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저지 관련해서는 뭐 한국에서 매니아 분들이 많아서 그 제가 예전에 그 처음에 세탁하는 걸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손세탁을 하는 게 좋고 손세탁도 이제 보통 뭐 비누나 이런 것보다는 샴푸 같은 그런 것들을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아니어서. 저는 저지를 사실 입고 다니기보다는 그냥 저는 이제 먼저 그 실제로 직관 갔던 경기들 기념으로 이제 하나씩 사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걸어놓고 가끔씩 이렇게 구경을 하는 그런 편인데 제가 유일하게 직관 가서 안 산 팀이 하나 있어요. 어떤 팀인가요? 바로 이제 롤플레이어 2명이 있는 토론토에서. 왜냐면 아직은 이제 슈퍼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롤플레이어 졸업하면 이제 사는 거로 해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라우리를 살까? 그래서 차마 얘네 둘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티맥이나 카터 저지, 하드우드 이제 하드우드 클래식 아디다스 저지를 사려고 하다가
그냥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또르전과 이제 라우리가 잘하면은 제가 그때 저지를 반드시 사서 재평가 집에 다시 해서 다시 네, 올려요. 호수님 그 댈러스 투어, 텍사스 투어는 결정되셨어요? 아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아마 최대한 하는 걸로 지금 3월에 계획 중인 걸로 알고 계시죠. 텍사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샌안토니오, 댈러스, 이제 휴스턴 이렇게 팀 있잖아요. 쭈르르 갔다 오신다는. 심지어 그 세 도시다 이제 차로는 한 4시간, 3-4시간 거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투어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가셨다면 생생한 어떤 현장 음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들을 수 없어요. 제가 혼자 즐길 거예요. 그 소중한 시간을 즐겨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오늘 호수님이 좀 뭔가 그날인가 봐. 예민하네. 르브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제프리카오님 우울하네요. 듀란트가 그렇죠.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봤죠. 이것도 제가 우울한 이유 중에 하나죠. 네. 자자파출리아가 너무 심해서 정말 자자파출리가 재웠죠. 정말 재웠어요. 푹자는 거죠. 푹자. 일단 MRI 검사 결과가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죠. 내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현지 시간 기준으로 수요일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 장면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약간 그 무릎 쪽을 보호할 새 없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명 리바운드를 잡으려고 이미 시선과 몸의 밸런스가 다 위로 있는 상황에서 아무 방어나 반응 없이 그대로 파출리아를 맞았기 때문에 무방비로 맞아서 그 임팩트가 좀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블락을 하다가 내려오다 발을 밟는 수준이랑은 아예 다른 약간 그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맞아서 뒤에서 받친 거랑 차이가 없죠, 교통사고. 진짜.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걱정되더라고요. 아직 이제 결과는 안 나오긴 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좀 우려하는 게 이게 단순히 뭐 한 1-2주 만에 해석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일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나마 조금이나 희망을 가지고 싶다면 제가 이제 최근에 비슬리가 좀 비슷한 뭐 동일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다리가 그렇죠. 마이클 비슬리가 완전 다리가 꺾이는 그런 부상을 당해서 제가 판타지 들고 있다가 바로 버렸거든요. 얘는 CC 나오시다. 근데 3경기 있다 돌아온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완전 희망을 저버릴 수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심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 장기 부상을 대비해서 맷반스를 영입했더라고요. 잠시나마 데려왔었던 호세 칼데로는 바로 방출시키고 돈만 안겨주고 이제 바로 버리는 거죠. 칼데로는 거의 이렇게 여비 넣어주고 빠이빠이 바로 스타일로. 일단 듀란트의 부상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르브론도 지금 되게 긴장될 때고 듀란트는 얼마나 아까울까. 진짜 이를 갈고 욕 먹는 거 참고 진짜 타이틀 하나 바라보고 지금 올 시즌 건대왔는데 20경기 남은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파출리한테 맞을 줄은 진짜 사람 일은 모르는 진짜 모르는 거지.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클리블랜드 퀵클론스 아레나죠. 거기 라커룸에서 지금 파티하고 있습니다. 지금 EDM 틀어놓고 다 쉐이키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듀란트의 부상 소식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댓글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클리 뉴스입니다. 첫 번째 위클리 뉴스는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끝이 나면서 트레이드 소식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2월 23일 새벽 3시에 끝이 났는데 제가 특히 기대했던 보스턴의 어떤 트레이드 소식은 없었습니다. 끝까지. 새로 고침을 엄청 많이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많이 했어요. 걸려라. 하나 걸리니까. 근데 이제 뭐 심지어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리핀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밤새 어떤 생각을 다 해봤어요. 조합을 다 맞춰봤어요. 막 아톰이 아리웁을 올리면 엘리웁을 올리면 누가 덩크를 하지? 뭐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다가 그게 스마트가 하게 됐죠. 스마트 이제 플라핑이 갑자기 또 이게 오면서 이번 트레이드에 있어서 가장 큰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드마커스 커즌스의 뉴올리언스의 행을라고 볼 수 있겠고 소름 그 자체였죠. 하지만 그 결과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소름 돋지 않은 연패입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그 앤서니 데이비스랑 드마스 커즌스 지금 둘 다 어마어마한 스탯을 찍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되게 좀 뭐랄까요 거품 같은 스탯인 게 있고 지금 수비에서의 호흡도 굉장히 잘 안 맞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주루 홀리데이가 지금 완전 마탱이가 갔죠. 네. 본인이 뭐를 해야 될지 지금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감독도 마찬가지고 홀리데이 본인도 마찬가지고 이 두 명의 소름 끼치는 빅맨들을 어떻게 같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활용할지를 아직 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오수희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감독은 이제 서서히 올라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일 놀랐던 게 주루 홀리데이가 진짜 정말 똥을 싸고 있다는 생각이. 필드골도 3할 2하고 한 경기당 턴오버 6개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루 홀리데이라는 선수가 이런 스탯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플레이와 어울리나라고 했을 때 정말 약간 생각을 내려놓는 것 같은 뭐 어이없는 턴오버들. 예를 들면 뭐 공작 패스할 때 붙여서 갑자기 워킹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막 이런 약간 넉넉한 플레이를 지금 3경기 연속하는 걸 보면서 주루한테 무슨 일이 있나. 사실 홀리데이가 그 커즌스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좀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당장 이번 시즌에 이제 당장 FA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팀에선 이미 엄청나게 지금 일방적으로 이제 러브콜을 보내면서 어떻게든 홀리데이를 잡겠다 이런 의사를 굉장히 표시하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마찬가지로 주루 홀리데이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과 순위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일단 올 시즌 플레이오프를 바라본 트레이드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세크라멘토보다 순위가 더 떨어지면서. 그렇죠. 근데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3경기고 22경기가 남았는데 이제 뉴올리언스가 반전이 뭔가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3경기가 되게 말이 안 되는 패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휴스턴 질만 하고요. 백투백 댈러스도 접전 끝에 마지막에 조금 그랬고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오클라호마 상당히 강호이기 때문에 뭐 이 세 팀이 어쨌든 이 일정이 그렇게 아름다웠지 않았는데 아쉬운 건 경기 내용도 안 좋았고 커즌스는 또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1분도 안 돼서 역대 가장 빠르게 테크니컬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시즌 다음에 못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좀 약간 뭔가 조합을 이루는 타이밍을 거친 다음에 확 올라온 느낌 받아야 되는데 초반에 안 좋고 올라올 느낌이 약간 안 보이는 게 좀 걱정은 되긴 하는데 잃은 것 같아요. 앤서니 데이비스와의 콤비 플레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이 아직 이제 해결 안 된 거죠.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뭔가 그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주리 홀리데이인데 아직 그 부분을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엘빈 젠트리도 사실 감독 뭐 어시스턴트 코치를 했던 그런 경력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재능 있는 두 명의 빅맨을 거느린 건 정말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쵸? 뭔가 이거는 시즌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20몇 경기 남은 상황에서 뭔가 본인 감독 커리어 뭔가 처음으로 말도 안 되는 재능을 가진 두 명을 이제 어떻게 조합해야 되냐, 뭔가 엑스페리먼트를 하나 새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라서 모르겠어요. 뭔가 갈피를 잡을 것 같으면 시즌이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번 시즌에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내년을 좀 미리 좀 하는 게 오히려 팀 입장에서는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둘 다 어쨌든 뭐 볼 핸들링도 좋고 그리고 슛도 이 레인지도 넓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슬램덩크로 치면 신현철을 2명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독이라도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누구를 줄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저기 주루 할리데이도 생각이 많아지면 이제 턴오버도 많아지고 이게 본능적으로 어디다가 줘야 될지,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보통 이제 드라이빙 같은 걸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직까지는 이게 잡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이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그 두 명의 어떤 스페이싱이 겹치는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모르겠어요. 감독이 이거를 사실 정말 좋은 감독이라면은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선수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 정말 주어진 선수들에 맞춰서 본인의 전략을 그 선수들이 맞춰주는 게 정말 좋은 감독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엘빈 젠트리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엘빈 젠트리는 정말 전통적으로 뭔가 덴톤이랑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런앤건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감독이고 뭔가 뜀박질이 가능한 5번 선수를 잘 기용하는 그런 선수인데 이 두 명을 어떻게 그걸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6월에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은 글쎄요. 아름답진 않죠 아직은. 아직 구름이 많이 꼈습니다. 자, 그 다음 트레이드 소식은 루 윌리엄스 LA 레이커스로 휴스턴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그 팀은
3점만 쏜다. 최근에 그 휴스턴 그 58개였죠. 58개 3점슛 쏜 그 슈팅 차트를 한번 봤는데 미드레인지 점퍼가 뭐 3개밖에 없었어요. 경기 내내 3점 아니면 무조건 골밑 돌파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정말 그걸 찾고 있는구나 진짜. 네. 와, 그 이미 양궁 농구를 구사하는 와중에 루 윌리엄스는 또 하나의 정말 그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선수 데려온 건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 뭐 정규 시즌은 정말 물론 탕할 수 있는 하지만 이거는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막스 뚜껑을 한번 까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플레이오프에서 뭔가 이제 템포가 슬로우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그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말 죽자 농구인 것 같아. 죽자 농구 정말. 상대팀 입장에서 진짜 소름 끼칠 거예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올 시즌에서 가장 벤치 중에서 잘하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에릭 고든, 루 윌리엄스라고. 그렇죠. 식스맨과 세븐맨 다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명만 합쳐도 사실 벤치 쪽의 득점력은 가히 뭐 어느 팀의 주전 못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제 장담하는데 오프 시즌에 카펠라 3점 슛 연습합니다. 팀원들 전체 쏘는 거죠 이제. 일단 이 조합은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수비는 걱정이 되죠. 분명히 하프코트 오펜스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때 뭔가 덴토니가 그걸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저희가 시즌 중에는 보지 못했던 양상이 플레이오프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휴스턴의 어떤 진면모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 두 가지 트레이드 이외에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토론토가 굉장히 좋은 영입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댈러스가 너렌스 노일을 영입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이 트레이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댈러스 역시나 윈나우를 추구하는 팀이 아닌가. 결국에는 꼴등에서 바리바리 되다가 지금 몇 경기 안 남은 차이까지 올라왔고 다시 너렌스 노엘을 데리고 오면서 첫 경기 보니까 잘하더만. 약간 더블 찍어주면서 거의 비슷하게 더블 못 찍었지만 더블 하면서 그 골밑을 약간 그 생기가 없었던 골밑에 약간 물을 넣어준 느낌으로 잘 임팩트 잘하고 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노엘 선수 개인적으로도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는 이제 애매했죠. 그 빅맨들이 너무 우글우글했잖아요. 특히 엔비드도 돌아왔을 그런 것을 봤을 때 노엘 잘하거든요. 실제로도 그 림 프로텍터 역할도 정말 잘하는데 달라스 가서 아마 또 만개하면 좋겠습니다. 보거트한테 기대했던 역할이 이제 노엘에게 넘어간 건데 이 영입은 정말 뭐랄까요? 좀 천재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역시 큐반이다. 영호수이님이 마크 큐반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는 그런 트레이드가 아니에요. 농구를 알고 영입한다라는 느낌이 있죠. 댈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플레이오프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초반에 말도 안 된다고 하다가. 그러니까요. 아무튼 동부의 토론토, 그다음에 서부에는 휴스턴과 오클라호마 시티. 좋은 영입을 통해서. 토론토는 좋은 영입했는데 지금 라우리가 다쳐갖고 나가갖고 손목이. 트레이드가 되자마자 이제 토론토랑 보스턴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기 때를 그걸 이제 쭉 보니까 이제 너무 그러니까 항상 토론토한테 약한 보스턴이었다 보니까 보면서 또 마음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너무 또 영입을 잘해서. 이바카 잘해. 전주 이바카 형님이랑 PJ 터커랑 수비가 괜찮더라고. 근데 라우리는 솔직히 좀 저는 현지 언론에서 좀 비판 받더라고요. 손목이 아픈 상태로 3점슛 대회도 나갔고 올스타도 뛰었고 그거 끝나고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그 전에 쉬어서 수술을 받고 플레이오프 전에 복귀를 하는 스케줄링 하는 게 맞지. 그 3점슛 대회나 올스타전에 참여를 하는 게 과연 이제 롤플레이어로서 막 이래.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그렇게 심각한 거라고 본인도 이제 생각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는 이제 토론토가 과연 이제 어디까지 버텨줄 거냐. 근데 수비력이 워낙 강해졌지 않습니까? 이바카랑 PJ 터커가 왔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죠. 그래서 라우리 없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암만 라우리가 롤플레이어라도 가장 뛰어난 롤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4위잖아요. 지금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3위인가요? 워싱턴이랑 어쨌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토론토가 그래도 홈코트 어드밴티지 받지 않을까? 그렇게 버텨주고 플레이오프 때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스케줄은 겨우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뭐 동부 대권에
조심스럽게 스크래치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남해크님에게 네. 이번에 보스턴 루머가 많았는데 가장 뭐랄까요 맞는 선수가 어떤 선수라고 생각하셨나요? 근데 저는 이제 리스트에 올라온 선수들 중에는 만약 그 중에 저는 버틀러 선수가 왔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만약에 근데 버틀러를 데리고 오려면 누군가를 또 보내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니까 뭐 제이 크라우더니 뭐 그렇죠. 브래들리니 뭐 스마트 뭐 다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틀러가 제일 탐이 났었고 근데 팀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리바운드 쪽에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호포드 하나로는 지금 버티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리핀이 만약에 왔다면 또 어떻게 양상이 또 바뀌지 않았을까? 큰 욕심이네요. 그렇죠. 큰 욕심이었죠. 림 프로텍터가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속공 때, 그러니까 요번에 최근 2경기 때 이제 아톰이 계속 이제 소위 압박 수비를 받으면 이제 그 대안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게임이 슬로우 템포로 갔을 때, 그때면 보스턴이 항상 밀리거든요. 또 토론토한테 밀리는 이유들도 그런 데서 밀리는 게 있지 않나. 그 두 명이 제일 탐났었습니다. 네. 아무튼 소문만 무성했던 보스턴 뭔가. 아닙니다. 저는 제이 크라우더를 정말 아끼고 있죠. 데니에이지가. 네. 사실 모든 트레이드 칩에서 이제 언급됐던 게 제이 크라우더인데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절대 넣지 않겠다 입장을 고수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드는 뭐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팀들 어떤 트레이드 효과를 볼지 뭐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위클리 뉴스는 드레이먼드 그린의 폴 피어스 트래시 토킹 사건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또 이제 저희 남의 그 얘기도 보셨어요. 시기적절한 인턴 타이밍인데요. 여기서 보고서 내면 되나요? 2월 24일 있었던 LA 클리퍼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 초반이었습니다. 그린이 폴 피어스에게 은퇴 투어라니 너가 코비로 생각하니? 뭐 의역을 하자면 약간 이런 식으로 트래시 토킹을 하게 되는데 팬들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분노하죠. 감히 폴 피어스에게. 국내 팬들이 매우 분노했죠. 그린 따위가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적절한 이 발언. 저도 살짝 좀 뭐랄까요. 좀 입도 더럽네. 약간 이런 생각. 실제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억양도 되게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이제 폴 피어스 이렇게 되게 요즘 늙어서 세약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벤치에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그 큰 소리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열이 확 받더라고요. 본인도 못 나와서 좀 안 그래도 속상한 상황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폴 피어스가 먼저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을 벤치에 도발한 걸로 그 내용은 디테일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확실한 건 도발을 먼저 했고 그러면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 입장에서 제가 감사한 거죠. 그 영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냐면 국내 팬들이 왜 분노했냐면 원래 장유서의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드레이먼드 그린이 레전드를 경기장에서 깠잖아요. 완전 솔직히 대놓고 깠잖아. 이것만 봤을 때는 미친 거 아닌가. 좀 돌았나?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실이 있었죠. 그 전전날인가 방송에 나가서 폴 피어스가 이미 뭐라 했냐면 드레이먼드 그린 가만히 있는 드레이먼드 그린한테 너는 이제 그리핀을 못 맞고 네가 잘하는 건 약간 커리나 탐슨이나 같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선수가 돋보이는 것 뿐이지 그 선수가 뭐 골밑에서 뭐가 얼마나 뭐 사이즈업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치셨어요. 알고 봤더니 먼저 쳤어. 그러니까 그거 보고 드린이 앉아있는 거 보니까 빡친 거죠. 네가 코비야? 라고 약간 던진 거죠. 1쿼터 1분도 안 지난 상황이었어요. 되게 진짜 불쌍하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리고 이제 그 폴 피어스의 마지막 보스턴 경기의 어떤 그 아련함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땡큐 폴 그게 아직 남아있는데 그 3점이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거기다 대고 욕을 하니까 이 새끼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폴 피어스가 먼저 역시 휠체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선수에 대한 심한 비난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걱정되는 건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이 그 칼빵을 맞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무서운 형들하고 친하잖아요. 보스턴 나이트클럽 오지 마십시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올 시즌 드레이먼드 그린의 발차기, 드레이먼드 그린 룰까지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블레이크 그리핀, 하든, 마키스 크리스, 뭐 작년에 스티븐 아담스까지 발차기에
당한 선수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이런 발차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좀 부정적인 게 쌓여 있다가 이 발언이 더해지니까 더 욕을 먹는 네, 그런 상황이 그렇죠. 네, 있었습니다. 이 발차기에 대해서는 뭐 팬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리액션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뭐 고의적인 게 좀 섞여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뭔가 그 발차기하는 모션을 보면은 항상 다 일관성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뭔가 본인 입장에서 습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악습관이죠. 이제. 나쁜 습관이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발차기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드레이먼드 그린의 애티튜드 자체가 골든 스테이트에서는 정말 시한폭탄 같은 거로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난 결승전 때 5차전 때 이제 서스펜션을 먹었던 것도 이제 이런 계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클리블랜드가 역전할 수 있었던 정말 유일한 계기였다. 네, 이렇게 평가하는 그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흐름이 꺾이는. 그렇죠. 그렇죠. 흐름 자체가 꺾이는 거 굉장히 안 좋은 타이밍에 한 거에다가 거기에 이제 보고과 이제 이거 달래 부상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간에 시발점을 제공해 준 거는 그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중요한 결승전 5차전 결승전이나 무대에서도 이런 걸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되면은 이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뭔가 이런 게 그 반복되지 않는다는 그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그렇죠. 뭔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그런 거니까 뭔가 골든 스테이트 입장에서는 뭔가 걸린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꺼름직하죠. 그렇죠. 네, 그런 게 하나 있는 거죠. 커즌스 느낌. 덜하죠. 커즌스보다 덜한가요? 커즌스는 네. 커즌스가 18개 받았는데요. 네. 2위가 10개예요. 네. 디안드레 조던. 나머지 3, 4위까지 보면요. 네. 압도적입니다. 탁월하네요. 네. 커즌스는 올 시즌 쭉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약간 좀 뭐 다른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뭐 계속 과거로 회귀하는데 8, 90년대 그리고 심지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몸싸움들 그리고 특히 뭐 발차기까지 이상으로 뭐 주먹도 오고 가고 뭐 여러 가지 의자도 모았죠. 네, 몸싸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게 오히려 좀 더 약해져서 그린이 더 돋보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또 역으로 또 한번 해봅니다. 네. 전체적인 스타일의 변화가 이제 시대별로 있으니까 유독 눈에 튀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드레이먼드 그린이 하는 거 다 고의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저 생각해요. 약간 그 하는 거에 고의가 하긴 다분해요. 네. 타이밍과 그 각도와 그게 약간 그 습관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짜져 있는 플랜대로 까는 느낌이어서.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시그니처 무브죠. 파이팅 있는 그렇죠. 파이팅과 약간 보컬 리더로서 갖고 있는 장점을 이런 더티 플레이로 약간 좀 희석시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안타깝고 예를 들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갖고 있는 어떤 터프함이 없는 부분을 드레이먼드 그린이 메꿔주고 있기는 하지만 호선님 말씀처럼 반대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불안 요소도 되는 상황이어서 이 컨트롤을 어느 정도 참 밸런스 있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적당히 상대방도 약 올리면서 그렇죠. 약간 우리 팀의 승부욕도 자극해주면서 보컬 리더도 해주면서 하면 좋은데 여기 휘말리니까 약간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밸런스가 있는다면 긍정적일 텐데 약간 요즘에는 밸런스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강백호 같은 느낌인가요? 상대방에게도 불안 요소, 우리 팀에게도 불안 요소. 능남의 불안 요소기도 하죠. 강백호는 결국 불안 요소가 아니었죠. 그렇죠. 걔 만화 주인공이죠. 거기 주인공 커리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드레이먼드 그린이 좀 더 성숙해지면 골스의 우승 확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확실한 건 드레이먼드 그린이 골든 스테이트 우승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렇죠. 드레이먼드 그린이 없다면 골든 스테이트는 절대 우승할 수 없습니다. 네. 그건 동의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자발맥기가 삐졌습니다. 이것도 개웃겨. 미안해. 이것도 개웃겨요. 유착이 짝이 없는 삐지고 삐진 사건. 네. 샤킬 오닐과 트위터에서 서로 설전을 벌였는데 개싸움 냈죠, 개싸움. 네. 서로 좀 욕도 좀 섞인 그렇죠. 발언을 하고. 많이 주고받았죠, 많이 주고받았어. 네. 뭐 맥기가 이렇게 폭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거였죠? 그게 다들 잘 아시는 이제 샤킹 어플이라는 그 샤키론이 매주 이제 TNT에서 소개해주는 그런 이제 금주의 쓰레기 플레이 뭐 이런 느낌으로 할까요? 금주의 웃긴 장면들을 모아놓는 거에 자벨 맥기가 이제 그 거의 이제 명예전당에 올랐죠. 그렇죠. 거의 매주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좀 많이 완화가 되긴 했지만
그 예전에 지난 시즌은 좀 잘 안 나왔었고 부상 때문에 지지난 시즌에 그렇죠. 넘사벽으로 매주 등장을 하면서 그렇죠. 그 이제 샤킬 오닐이 고유의 또 이제 부르는 스타일도 있어요. 뭐 샤벨 맥기 이런 새끼 굉장히 도발적으로 비꼬는 같은 거를 정말 매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벨 맥기 입장에서 굉장히 서러웠을 거예요. 정말 이게 정말 이번 시즌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정말 몇 년의 동안 정말 쌓여온 그런 것들이 좀 폭발한 느낌도 있죠. 그리고 샤킬 오닐도 아시겠지만 이제 전혀 언론 앞에서 그런 거리낌이 없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정말 다 지르고 일관성 있게 찌를 때 제대로 비비고 들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거의 끝판을 보여준 그런 게 아닌가. 네. 아 이게 원래 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랑 LA 클리퍼스 경기 끝나고 골든스테이트 이겼는데 그 인사이드 NBA에서 약간 닥터 스트레인지 패러디하면서 놀렸어요 맥기를. 근데 맥기가 그거 보고 약간 이제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좀 대놓고 이제 트위터에다가 네 입으로 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딱 쓴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포인트는 인사이드 NBA 말고 다른 어떤 뭐 약간 자벨 맥기 놀리는 유튜브 비디오 믹스가 올라왔던 거죠. 그걸 보고 자벨 맥기가 좀 빡 돌아있는데 그거 보고 더 빡 돈 거야. 이 모든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샤킬 오닐 때문이라 생각하니까 진짜 빡쳐갖고 막 틀린 말이 아니죠. 샤킬 오닐이 전 세계 그렇죠. 한국에서 자벨 맥기 이렇게만 하는지 알 거라고 본인 상상도 못. 자벨 맥기가 마보이라는 한국에서 명칭을 받을 게 누가 알았냐고. 이거 개웃겨 그래갖고 이거 완전 막 깠죠. 그리고 맥기 입장에서 좀 되게 뭐라고 좀 이해가 되는 게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좀 굉장히 절제된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수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높이나 어떤 수비 디펜더로서의 어떤 뭐 위상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 실력 자체는 이미 예전부터 검증이 되긴 했었는데 뭐 부상도 그렇고 항상 뭐 파워 관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많이 BQ도 그렇고 이번 시즌은 정말 중요한 시간에 정말 결정적인 플레이도 많이 보여줬었고 수비에서 특히 그쵸.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이제 막 이런 거로만 너무 이제 구설수에 오르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섭섭하지. 섭섭한 거죠. 웃긴 거는 그렇게 했는데 샤킬 오닐이 반응했잖아. 약간 이제 킹 US 한다고 깝치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감정 싸움 되니까 막 해갖고 이제 맥기가 막 늙은 새끼가 너지 못한다 그런 거 이렇게 하니까 막 샤킬 오닐이 골스 가니까 내가 뭐라고 된 줄 아냐, 넌 맥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막 이제 맥기 막 서로 막 물고 뜯고. 했죠. 이제 엄마 등장하고. 결국에는 샤킬 오닐의 어머니가 그만하라고. 그거에 우리 너무 심하게 싸워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TNT한테 좀 그런 이제 어필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전화했죠. 공문을 보냈죠. 공문을. 어필을 되게 웃긴 거지. 둘이 트위터 싸움에 이제 구단이 공문 보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약간 언론은 샤킬 오닐 편, 골수 선수들은 약간 골수 편 이런 상황에서 맥기 엄마도 빡쳐갖고 고소할 거다라고 했더니 샤킬 오닐 엄마가 그만 놀려. 그만 놀려. 혼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샤킬 오닐은 현역부터 정말 언론을 쥐락펴락하는데 마술사이기 때문에 본인은 절대 아마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믿지 않아요. 이 말을 믿는다기보다는 그거를 뭔가 본인 입장에서 스무스하게 넘길 수 있는 거 끼는 거를 이제 본인의 이제 그거를 끼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샤킬 오닐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LA 올랜도 시절부터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 이제 어마어마한 체구와 이제 미소에서 나오는 그 숨어 있는 그 도끼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뭐 말을 비꼬는 거 있잖아요. 나 엄마 잘 들으니까 나 이제 네 얘기 안 할게. 막 이런 식으로 완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뒤끝인데. 뒤끝있게. 제가 맡기어도 3년 이상 그 이상 계속 놀림감이 되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근데 샤킬 오닐 말도 일리가 있는데 샤킬 오닐이 맥기한테 미안한데 내가 너 유명하게 해줬잖아 이렇게 쓰는 그것도 정말 샤킬 오닐스럽죠. 제가 막 뭐라고 하니까 진짜 미안한데 너 나 때문에 유명해졌잖아. 진짜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 애들이 서로 감정 싸움하는데 앞으로 샤키노플의 맥기가 얼마나 또 자주 나올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했죠. 자기에서 자벨 맥기 나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다시는 없을 거라고. 다시는 없을 거라고. 그래서 또 한 명 더 있죠. 레리 댄스 주니어는 이제 평생 샤키노플에 안 나올 거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했었죠. 그렇네요. 아쉽네요. 맥기 재밌었는데. 맥기 놀리는 게 좀 웃기긴 했는데. 근데 뭐 TNT 인사이드 NBA를 보시면은 그 이제 오닐도 오닐이지만 뭐 바클리 이런 애들 진짜 세계에서 제일 웃긴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맥기가 없더라도 충분히 재밌는 요소는 넘치기 때문에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위클리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왓썹 시간입니다. 왓썹.
올스타도 끝나고 트레이드 데드라인도 끝나고 이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네. 이제는 플레이오프에 어떤 팀들이 올라갈 것인가가 가장 이제 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우승 클리브랜드. 성민호죠. 어차피 우승 클리브랜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부와 서부로 좀 나눠서 각 그 컨퍼런스에서 네. 마지막 8위 티켓을 어떤 팀이 차지할 것인가 한번 패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서부부터 저희가 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부 같은 경우는 1위부터 7위까지가 너무 확고합니다. 그렇죠. 네. 이건 뭐 안 변하죠. 네, 골든 스테이트, 샌안토니오, 휴스턴, 유타 재즈, LA 클리퍼스, 멤피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는 뭐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가히 그렇죠. 네. 그 밑에 나머지 팀들이 굉장히 그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치열합니다. 그렇죠. 8위 한 자리를 놓고. 그렇죠. 자, 주인장님부터. 저부터요. 네. 어떤 팀? 저는 개인적으로 뉴올리언스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 네, 왜냐하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왕 이렇게 됐다면 네. 빅맨 둘한테 발려보는 걸 보고 싶다. 그리고 그 악마의 재능과 재능의 조합이 한번 진짜 플레이오프 때 나와서 보여주는 걸 보고 싶다. 그냥 바람이죠.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저번 주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이 두 명의 조합은 플레이오프, 특히 페이스가 느린 동부에서 정말 위력적일 것이다라는 예상은 저희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진짜 올 시즌 뉴올리언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를 보면 전력상 차이는 너무너무 나지만 항상 그 앤서니 데이비스가 정말 초토화시키면서 대등한 경기 결과를 일어났듯이 여기에 커센스를 더해진다면 드레몬드 그린 하나로는 사실은 어떻게 막을까. 게다가 듀란트도 만약에 부상에 못 나온다면 더욱더 이건 재밌는 게임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이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드레이먼드 그린이 그 이제 드마스 커즈스와 함께 이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겠다. 플레이오프 진행하는 도중에 이 새끼를 내가 한번 좆되게 만들어서 멘탈을 씹어 먹으면서 서로 멘탈과 멘탈을 씹어 주고 받으면서 이제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둘이 지어진다면은 3점 슛과 정말 앤서니 데이비스의 중거리 누가 더 잘 들어가냐 그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유월에서 벤치가 너무 약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두 경기 3경기 차이인데 위에 있는 팀들이 덴버나 이런 팀들이 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생각이 있지만 또 호흡도 아직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좀 적지만 만약에 갈 수 있다면 간다면 재밌는 아주 매치가. 뉴올리언스를 응원합니다. 네. 전 그런 게 좋더라고요. 물고 뜯기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도 뉴올리언스 만약에 좀 엉뚱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앤소니 데이비스가 어렸을 때는 이제 키가 작다가 이제 훅 크면서 이제 포인트 가드부터 시작한 커리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비스가 가드를 보고 컨스가 밑에 있고 KBL이 아니에요. 포인트 포워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갖고 하면 그것도 재밌지 않을까. 좀 더 리딩을 만들어. 그렇죠. 젠트리가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될 텐데. 호시님은 파리티켓 어느 팀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고만고만한 팀들의 싸움이라서 다 나름 이제 또 사연이 있는 팀들이죠. 스토리가 있죠. 다들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좀 저는 좀 정이 끌리는 팀이 하나 있다면 댈러스. 댈러스가 레이커스는 이제 탱킹을 미친 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루빌도 이제 메이저스에서 바로 이제 보내버렸는데 댈러스로 돌아오자면은 저는 우선 릭 칼라인 감독을 정말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리그 전체에서 탑 5에 저는 무조건 그런 감독으로 뽑고 있는데 이 감독이 정말 이 뭐랄까요, 전술의 다변화, 전술의 다변화, 변칙스러운 그런 거를 이제 적응시켜서 본인만의 또 이제 스타일을 이제 퍼포먼스를 내는 거는 끝이 어디일까? 지금 요기펠레를 데리고 지금 이렇게 끄고 있잖아요. 물론 최근에는 좀 이제 드스나스 가긴 하지만, 그리고 하나 확실한 거는. 이제 시즌 내내 이제 뭔가 부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좀 부진하던 노비츠키가 그래도 이제 본인의 클러치 모드를 발동을 해서 마지막에 절망 분더킨드 그 모드를 발동해서 분더킨드 못 알아두시는 분을 위해서 뭔가요? 놀라운 아이 이런 느낌이죠. 분더키
이제 별명이죠. 현지에서 이제 별명이 그렇게 보이는데 노비치키가 뭔가 뭐 그래도 마지막에 파이어 모드로 나오면서 혼자서 팀을 이제 플레이오프로 진출시키면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기대지 않을까. 그러면서 리스 반스의 복수극. 느낌이. 스토리 좋다. 스토리 좋다. 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이런 거 재밌네. 이것도 재밌네.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또 이제 해리스 반스도 이제 드레이먼드가 이제 밥이 돼서 이제 같이 없어질 수 있죠. 사실 댈러스 같은 경우는 초반만 해도 꼴찌를 그렇죠. 달리고 있었죠. 무서운 팀이야. 와 벌써 이 덴버 지금 현재 8위가 덴버인데 덴버가 3게임 차밖에 안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무수히 많은 그 부상에 시달렸었고 정말 로스터가 말도 안 되는 정말 변칙적인 로스터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만 나오고. 그러니까요. 정말 리칼레 감독에게 정말 무한 리스펙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구단주님께도. 그렇죠. 그만하게. 그게 초반만 하더라도 마큐만이 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팀에게 팅킹이 없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는데 정말이 없는 거죠. 정말 팅킹이 없었죠. 심지어 팀에 이제 그 검증된 베테랑들을 지금 내보내면서까지도 그렇죠. 플레이오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요기 퍼레놓고 데론 힐러스 내보낼 줄이야. 근데 이거는 짱인 것 같아. 보고 내보내고 노엘 데리고 온 건 진짜. 데런 힐러스 우승해야죠. 요기 페럴은 뭐 D리그 선수들에게 뭐 꿈과 희망을 선사해요. 그렇죠. 돈은 이렇게 본다. 나메크이님은 저는 이제 뭐 다 이제 여기 밑에 있는 팀들 보니까 다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스토리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인 스토리를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전 미네소타. 미네소타는 저 이제 원래는 이제 케빈 가넷 이제 그때 96년도 95년도 그때부터 이제 케빈 가넷은 눈여겨 보다가 이제 마벌이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올라오는 그 보는 즐거움이 약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영건들의 모임들. 그렇죠. 지금 뭐 칼타운스, 뭐 라빈 안 돼요. 라빈 끝났어요. 끝났죠. 맞네. 근데 위긴스 이런 모습들을 좀 보고 싶어요. 플레이오프에서 뛰는 모습. 루비오 때문에 안 될 것 같긴 해요. 만약에 미네소타가 8위로 올라간다면 굉장히 오랜만에 플레이오프에 가는 거죠. 그렇죠. 가넷 시대 이후로 처음이죠. 가넷 시대가 프랜차이즈의 역사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가넷이 있을 땐 플레이오프 다 올라갔고 이제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올라갔고. 그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이 늑대가 너무 굶었어. 너무 굶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팀이긴 하지만 좀 아이러니하게 뭐 계속 뭐 다른 얘기해서 죄송한데 WNBA에서도 미네소타 팀이 있거든요. 미네소타 링스라고 그것도 똑같이 이제 늑대 그거를 이제 쓰고 있는데 거기서는 미네소타는 여자 WNBA에서는 탑 팀입니다. 거의 샌안토니오 같은 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근 5번 파이널 중에 뭐 4번. 뭐 이런 클리브랜드네. 아니죠. 우승을 더 많이 한 거죠. 진출은 하지만 우승을 하는. 미네소타 누구 있었죠? 마야무어라는 마야무어는 많은 사람이 알 거예요. 마야무어는 이제 유일하게 여자 농구 선수 중에 팀 조던에 속해 있고 그리고 르브론이죠. 그러니까 번호도 23번이고 이제 르브론 같은 존재죠. 개 잘해. 진짜 개 잘해. 이런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스몰 마켓 팀이 이렇게 뭔가 리그 전체에 이렇게 대권을 가지고 있는 게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야무어는 진짜 여자 농구 시장이 예상외로 작더라고요. WNBA가 거의 우리나라 시장이나 거의 크게 선수들이 연봉 참고로 WNBA 연봉이 우리나라 WKBL 연봉보다 낮은 평균 연봉들이 이제 우선 좀 낮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래서 이제 오프 시즌 때는 타리그 뭐 러시아 리그라든지 중국에 가서 뛰고 이제 투잡을 뛰죠. 그러나 아까 말했던 마야모 선수는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그렇죠. 투잡이 있는. 근데 마야모도 중국에서 뜁니다. 그렇죠. 연습하러 간다는 소리 했더라고요. 안타깝네요. 같은 NBA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NBA에서도 많이 WNBA에 대해서 어떤 홍보하는 프로모션 캠페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 NBA 올스타 경기에도 이제 WNBA 선수들이 와서 같이 뭐 게임을 뛰고 그런 거 잘하더라고요. 재밌네요. WNBA에서. 재밌죠. 굉장히 신선하네요. 그렇죠. 미네소타가 좀 더 자극을 받아서 힘을 내면 재밌겠네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미네소타 지금 뉴올리언스와 동률이고 그다음에 덴버와 3경기 차 기회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미네소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칼타운 주니어가 또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하죠. 맞습니다. 잭라빈의 부상이 좀 아쉽긴 하죠. 정말 아쉽죠. 라빈이 있었더라면 진짜 모르는. 오히려 라빈이 빠지고 난 다음에 루비오의 경기 자각력이 더 늘어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개인적으로 트레이드 설 때 데릭 로즈 설이 있었죠. 맞습니다. 루비오와 데릭 로즈. 정말 기대했습니다. 맞아요. 네가 부러뜨린 다리 마저 묶어줘라. 티보도야. 네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렸으면
다시 묶어서 날려보내야지. 평생 못 걸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휠체어역이 또 하기 싫은데 정말 휠체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평생 못 걸어도 아빠 품에서 죽었으면 해서 진짜 바랬는데 안 가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동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동부는 클리블랜드부터 올랜도 매직까지 그 14팀이 2경기차, 1경기차로 이렇게 쭉 나열돼 있어요. 이거 아주 너무 막장인가요? 이거? 대수가 넓었다고 할 수 있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웃음이 나네요. 전체적인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다. 동부도. 소름 끼치네요. 아주. 일단 그 순위로만 자르고 보면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8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밑으로 마이애미 히트, 미러키, 샬럿, 뉴욕, 필라델피아, 올랜도까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해크인님부터. 네. 우선은 2년 전만 해도 이제 저는 보스턴이 이제 한 7, 8위, 8위, 9위. 그렇죠. 이거를 이제 막 항상 조마조마했었던 요쯤 되면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편안하게 밑을 이제 바라보고 있으니까 좀 관심 소질이 좀 떨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올라갔어요. 레이커스 얼마나 부러울까? 아니 심지어 이제 보스턴 이제 뭐 현재 팬들은 이제 위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 클리블랜드 쪽과 이제 뭐 4경기 차이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밑을 잘 안 보시 이제 이미 잊혀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굳이 뽑으라면 지금 현재 8위가 이제 디트로이트긴 하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여기도 다 뭐 서부처럼 이제 스토리들이 다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마이애미가 이제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웨이드도 이제 갔고 이제 가면서 이제 뭐 슈퍼스타들이 이제 빅3 있을 때부터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진 후에 이제 팀을 재정비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차츰차츰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고 싶어요. 마이애미 히트는 진짜 앞에 서부에 말씀드린 댈러스랑 참 유사하다라고 느끼는 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엘리트 오르가나이제이션이라고 하죠. 되게 정말 어쨌든 프런트에서 되게 많이 잘 챙겨서 감독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선수들을 팀을 또 이제 끌어올린다는 게 누가 플레이오프를 예상했겠습니까? 마이애미. 맞습니다. 그 올스타 전에 13연승인가요? 10연승이었 13연승이었나요? 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10몇 연승이었죠. 10몇 연승을 하면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깜짝 놀랄 만한 디온 웨이러스가 그냥 갑자기 잠깐 반짝하고 가졌죠. 사라졌어요. 아직도 잘하고 있는데 뭐 그때에 비하면 그래도 이 조합이 상당히 그래도 잘 맞아 떨어지면서 올해는 꼴찌를 예상했어요. 저는. 근데 지금 저 꼴찌 예상했어요. 브루클린 네츠가 있는데 쉽지 않은데 거의 브루클린과 같이 논다 생각했는데 브루클린 네츠가 유럽 리그 수준인데 9승이야 9승. 브루클린 보그다노비치에 버렸죠. 이거는 뭐 거의 그냥 다 내려놓은 거죠. 마이애미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호수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굳이 한 팀을 꼽자면은 전 꼽히지 않는데 굳이 한 팀을 꼽자면 여기서 저희가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 클리블랜드와의 매치업이잖아요. 매치업인데 다 보니까 상성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서 저는 그나마 그래도 마이애미가 올라오면은 화이트 사이드가 이제 리바운드 35개씩 경기다 하면서 이제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걸 기대하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비현실적인 거고. 근데 정말 최근의 경기를 보면은 드라기치 화이트 사이드가 정말 팀을 잘 잡아주고 있죠. 드라기치는 정말 그 몇 년 전에 피닉스 선즈 올 NBA 팀 들어왔던 그 시절이 정말 연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팀 조율도 잘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최근의 상승을 봤을 때는 워낙 또 이제 디트로이트가 왜냐면 최근에 이제 특히 1번 포지션이 너무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레지 잭슨이 너무 부진하고 그렇죠. 레지 잭슨이 너무 부진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마이애미가 가면은 여러모로 좀 재미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 선생님 드라기치 잘 있어요? 잘 있습니다. 제가 판타지에서 그렇죠. 정말 잘 구성한 팀이 그 호수인님과의 트레이드 하나로부터 시작된 어쨌든 무너짐. 제가 1번 픽으로 봤던 라우리도 지금 이제 그 뚝을 막았던 소년의 손을 빼는 순간 뚝이 무너졌죠. 제가 시즌 아웃 됐죠. 드라기치 내보내면서 제가 시즌 아웃 됐어요. 잘 있나 해서요. 잘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더라고요. 주인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언제 스토리를 좋아하니까 개인적으로는 파리가 무서운 의미가 있겠냐 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럴 거면 동부의 컨텐더가 더 잘 클 수 있게 미러키 벅스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안테토쿤보. 그러니까 참 아쉬운 건 자바레 파커 아웃이긴 한데 어쨌든 안테토쿤보의 성장 그리고 밀턴을 복귀했을 때 어쨌든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어쨌든 부닥침을 해보면서
이 팀워크가 한번 플레이오프에서도 한번 으쌰으쌰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단단해지는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이긴다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해봤으면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을 더 강한 미러키로 태어날 수 있게 조금 그런 기회를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안테토쿤보가 지금 동부에서는 그래도 탑5 안에 드는 선수가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큰 경기를 한번 겪어봐야 되는 필요성, 이 동부 컨퍼런스 조금이라도 필요하죠. 네, 강해지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해서 미러키 복스가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재밌겠네요. 르브론과 안테토쿤보에 대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뉴욕 닉스가 그래도 갔으면 하는데 아직 4경기 차라 뭐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근데 노아가 갔고 저는 노아가 간 게 오히려 가능성이 높인 게 아닌가. 노아도 갔고 진짜 만습이네. 진짜 저 멜로가 요즘에 너무 전 요즘에 멜로에게 정이 너무 많이 가요. 네. 멜로가 한 경기 투혼을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정말 열심이다. 진짜 꼭 나가고 싶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뉴욕 닉스도 한번 그래도 올라가봤자 떨어지겠지만 분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뉴욕 닉스가 이제 막 그 파이팅 넘칠 때 있지 않습니까? 2000년대 초반. 막 그때 이제 캠비, 스프리엘 막 이때 있을 때가 갑자기 이제 떠오르네요. 그때가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뉴욕도 이제 몰라겠죠. 이제 막 최강 팀의 느낌은 이제 완전히 지워진 지 오래고. 그렇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제가 NBA를 본 게 이제 작년부터니까 뉴욕 닉스는 굉장히 약팀. 그렇죠. 레이커스도 약팀. 뭐라고? 방심하다 훅 당했죠. 듀란트, 파줄리아처럼. 저 근데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그 매직 존슨이 사장으로 오고. 축하드립니다, 오sim. 그 얘기 안 했네. 그렇죠. 드디어 팀의 리더가 오셨죠. 드디어. 네. 그리고 호주님이 굉장히 욕했던 그 구단주 짐버스. 짐버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체가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개혁의 시작이 아닌가. 저는 매직 존슨이 또 그 얘기했잖아요. LA 다저스 구단주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의 일을 조금씩 더 줄여가고 나는 레이커스에 포커스하겠다라는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뭐 호수님 제일 기쁠 텐데 레이커스가 어쨌든 올바로 인도할 리더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 루일 보내면서도 미래를 얻고 지금 딱 방향성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래를 얻겠다. 그렇죠. 굉장히 우선 바람직한 그러니까 정말 탑에 있는 부분에서 리더가 교체되면서 그 리더가 또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뽑아내는 걸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커스는 아직 한 3년 정도는 조용히 젊은 선수들을 좀 이렇게 개발시키면서 조용한 시즌을 보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도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간다는 게 이제서야 그게 이제 초석을 다진 거라고 해야 되죠. 작년에 제가 굉장히 슬펐거든요. 방향도 못 잡고. 그렇죠. 조타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그러니까요. 키를 잡는 조타수가 생겼죠. 게다가 또 LA 레이커스는 또 이제 빅마켓이기 때문에 또 이제 소위 한 번의 트레이드나 한 번의 FA로도 갑자기 꽝 클 수 있는 이제 선수들을 또 좋아할 수 있는. 다만 이제 셀러리 캡의 어떤 그런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타 팀에서 다른 선수들을 이제 FA 상태로 이제 데려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긴 했죠. 하지만 그래도 레이커스이기 때문에 매직 존슨이기 때문에 매직 존슨이 그 이제 오면서 했던 그 말이 FA에서 이제 슈퍼스타를 데려오는 거. 저는 이번 여름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슈퍼스타 개인적인 폴 조지 바라보고 있을 듯합니다. 저도 폴 조지 이번에도 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그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가 전화하는 영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얘네들 또 뭐 하는 짓이냐. 80년대 라이벌들이. 그렇죠. 둘이 또 엄청 라이벌이면서도 굉장히 리스펙트하는 사이이기 친했었죠.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저기 레리 버드가 은퇴할 때 은퇴 경기에 이제 매직 존슨이 왔었어요. 그렇죠. 뭐 유튜브 영상도 있지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팀은 완전 진짜 서로 전원지간이죠. 욕을 많이 하고 막 이제 서로 진짜 완전 라이벌인데 그때 이제 매직 존슨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펙트하면서 약간 좀 반 장난으로 보스턴 유니폼을 속에다 입고 이렇게 싹 보여줬어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추억이네, 참 추억. 센스가 있네. 재밌죠. 저는 뉴욕 닉스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멜로랑 그 르브론이랑 플레이오프에서 그래도 한 번 이렇게 맞짱 뜨는 게 맞짱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도요. 데릭 로즈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아가 빠진 게 저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제닉스도 빠졌죠 이제. 네. 제닉스 왔다. 제닉스 워싱턴에. 제닉스 본인이 원해서 나갔죠. 네. 그 백업 가드가 없던데. 론 베이커 이제 쓴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파리 티켓을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20경기, 길게는 한 20몇 경기 정도 남았는데 지켜보시는 거 재밌을 제발 더 이상의 부상만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이게. 근데 개인적으로 필라델피아가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필라델피아가 조엘 엠비드가 있었을 때 쭉 올라온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조엘 엠비드가 이제 아웃되면서 무기한 아웃이죠. 무기한 아웃되면서 이제 벤 시몬스도 다음 시즌을 기약하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판타지 날라갔고 필라델피아도 끝난. 건데 안에 아쉬워요. 저는 사실 이게 경기차가 세네 경기 차이였었으니까 사실은 더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1라운드 떨어지더라도 그 필라델피아가 플레이오프에 올라간다는 그림이 기적이죠. 한데 아웃되면서 그래서 지금 엔비디 아웃돼서 그 얘기 많더라고요. 사상 최소 출전 시간을 소화하고 신인왕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다른 애를 봤더니 주애가 없어.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일런 브라운이 받아야죠. 본인이 받고 소름 끼쳐서 울 거예요. 아니 진짜 조엘 엠비드가 여태까지 뛴 분수가 1000분이 안 돼요. 네. 여태까지 락아웃 시즌 때 신인왕 받았던 뭐 카이리 어빙이나 빈스 카터도 한 1500분 이렇게 뛰었거든요. 근데 얘는 한 800분 뛰었는데 지금 신인왕 주례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얘를 줘야 된다는 게 하지만 임팩트만큼은 조엘 엠비드가 확실하죠. 그렇죠. 없어요. 누굴 줘? 필라델피아는 올 시즌에 브루클린 네츠와 어떤 다른 레벨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어나더 레벨이죠.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다음 시즌 더 기대가 되는 그런 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왓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주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번 주 자유주제는 올 시즌 최대 이적 시장 뉴스였던 커즌스 뉴올리언스 행을 보면서 과거에도 이런 트레이드 사례가 있었나,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 그 결과는 어땠나 한번 짚어보고 정리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선정한 선수가 4명 있는데 일단 최소한의 기준이 시즌 중에 트레이드 되고 많은 이슈를 냈고 그리고 그 선수가 이적하기 전에 올스타 경력이 있다. 이 정도로 저희가 필터링을 좀 해봤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먼저 저희가 선정한 선수는 클라이드 드렉슬러. 오랜만에 듣네요. 글라이드. 1995년도에 포틀랜드에서 휴스턴으로 이적을 했죠. 그렇죠. 당시에도 굉장한 이슈가 됐었. 소름 끼치는 이슈였죠. 그렇죠. 관련 기사도 많이 나오고. 우선 드렉슬러라는 이 선수의 네임밸류 자체가 어마어마했었고, 그렇죠. 정말 마이클 조던을 더불어서 이제 슈팅 가드에서는 뭐 10년 동안 정말 리그 전체를 호령했던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드렉슬러가 이제 83년도 드래프트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굉장히 오래 뛰고 심지어 포틀랜드가 2번이나 결승전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우승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노년이 됐고 또 이제 팀과 프런트 간의 마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서프라이즈였죠 당시. 그리고 또 휴스턴 입장에서도 지난 시즌에 우승을 했는데 그 이번 시즌 막상 정규 시즌 성적 자체가 별로 그렇게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제 트레이드를 감행을 한 거였는데 되게 저는 기억나는 게 그 드렉슬러가 영입된 이후에 정규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제 기억에 5할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랬는데 그래서 플레이오프도 6번 시드로 이제 진출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기적 같은 시리즈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면서 정말 매 시리즈 막 7차전까지 가고 막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극단적으로 결승에서 우승을 하면서 리피드. 정말 기억에 오래 남는 특히 올드 팬들 저희 남해크님도 아마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나실 텐데 그랬던 기억에 남는 그런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그렇죠. 그리고 그 드렉슬러가 이제 포틀랜드에 있을 때 아까 저기 호수님이 얘기하신 그 디트로이트한테 한번 깨지고 그렇죠. 그리고 시카고 뭐 그건 넘사벽한테 깨지고 그렇죠. 이제 그러고 이제 아마 좀 이제 여기선 좀 힘들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요청했잖아요. 그 드렉슬러가 먼저 이제 90년도하고 92년도에 이제 타이틀 파이널까지 갔지만 이제 실패하면서 그때 이제 32살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끝을 봐야 되는데 이제 지금 난 챔피언을 해야 되겠고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그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맹활약을 했었죠. 그렇죠. 정말 정규 시즌에는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글라이드 같은 그런 글라이드 다운 모습을 또 보여줬었고
또 이제 올라주원이랑 드렉슬러는 이제 심지어 대학 동기잖아요. 네, 같은 대학 휴스턴 같은 휴스턴 그 쿠가스인가요? 팀 이름이 제 기억에 쿠가스 같은 것 같은데 그 때문에 또 이제 휴스턴의 그 클러치 시티라는 그 이제 그렇죠. 모토와 이제 굉장히 부모를 일으켰었죠. 아 근데 이때 휴스턴 유니폼이 안 이뻤어요. 시뻘건 노란 테두리 있는 거 봤어요. 아니 그거 다음 거. 그 다음 거에 그렇죠. 그게 너무 안 이뻤어요. 저는 정말 최악이었죠. 그 최악의 유니폼을 입고 리피드를 해서 아니죠. 이 우승했을 때는 그 예전 유니폼이었고 그 다음 그건 이뻤어요. 그 다음이 그 드렉슬러의 기록을 보면 뭐 포틀랜드에서 휴스턴을 가고 난 다음에도 평균 기록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준수했었죠. 그래서 드렉슬러가 보통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꼽혀요.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플레잉 레벨 자체가 높은 수준에 있을 때 은퇴를 함으로 인해서 그 팬들에게 아직도 그 이제 뭐 코비라든지 뭐 조단은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실 말년에 굉장히 암울하게 그러니까 지금 폴 피어스의 예를 들어서 있겠지만 전성기 때 정말 그렇게 훌륭한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는 진짜 거의 뭐 나오지도 못하든지 부상 때문에 캐시런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인상을 남겨주는 슈퍼스타들이 굉장히 많은데 드렉슬러는 정말 98년 은퇴 때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제 기억에 평균 득점이 18득점 이상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시즌까지도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팬들 마지막까지 이제 슈퍼스타라는 그런 이미지를 남겨주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이제 보통 많이 언급이 되죠. 그때도 이제 그 마사장님과의 이제 라이벌 이제 구도. 마사장과 라이벌이요, 뭐. 네, 근데 사실 90년대 초반에는 굉장히 라이벌 많이 이제 했었죠.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였지만. 드렉슬러는 이 트레이드로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링을 획득하는 결과를 얻게 됐죠. 반지를 하나 가지게 됐죠. 진짜 근데 커든스사를 어떻게 비교하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그 도시의 아이콘이었거든요. 클라이드 드렉슬러는 그러니까 도시의 아이콘이었는데 아이콘을 보내고. 그렇죠. 인성은 정말 비교도 안 되죠. 드렉슬러는 거의 NBA 역사상 제일 신사. 거의 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진짜 막 마더 테레사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정말 신사적인 그런 이미지. 뭐 그랜트힐과 더불어서 정말 그런 이미지의 대명사였는데. 잘생겼나요, 드렉슬러? 잘생겼죠. 이게 좀 약간 느낌이 섹시하게 생겼죠. 저는 되게 노땅 같은 느낌이 얼굴이 뭔가 루키 때보다 노땅 같은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그런 얼굴에 오래가. 이 선수가 슈팅 가드인데 통산 그 커리어 기록을 보면 평균 득점이 20.4에 가장 놀라운 게 리바운드가 6.1, 어시스트가 5.6, 스틸이 2.0. 그렇죠. 저는 이 선수 판타지 1픽으로 놓고 존재한다면. 네. 자, 이 당시에 마이클 조던이 있는데 1픽 하실 거예요? 하시던지. 자,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선수는 라시드 올라스. 최고죠. 정말 커든스 같은 사람이죠. 원조지 원조. 2004년도에 이 선수 포틀랜드 그렇죠. 애틀란타로 갔다가 디트로이트로 가는 우여곡절 끝에 디트로이트까지 가게 되는. 사실 이때 포틀랜드와 드렉슬러 때 포틀랜드 굉장히 이미지 다르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두 팀 다 굉장히 블루 칼러 같은 성향이 있긴 했었지만 드렉슬러는 이제 굉장히 신사적인 이미지가 갖고 있었다면은 이제 라시드 올라스 때 이제 트레이 블레이저스는 정말 제이 블레이저스는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리는 정말 지금 떠오르는 선수 뭐 누구 있을까요? 본지 웰스도 있었고 본지 웰스, 월라스, 피펜도 있었고 그렇죠. 피펜도 있었고 피펜은 피펜은 갑자기 되게 우울해져가지고 피펜 얘기 듣는데 되게 좀 그런 게 있어서. 근데 포틀랜드 피펜이 우울할 수 있지만 포틀랜드 구단을 경기장을 가면 약간 손 비교처럼 이렇게 손 도장처럼 해갖고 비교해보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스타들을 할 때 이제 예를 들면은 라시드 월러스, 스카리 피펜, 그 다음에 사보니스, 그다음에 그 클라이드 렉슬러, 그 다음에 브랜든 로이 이렇게 딱 쭉쭉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알드리까지 이렇게 있는데 뭐 그 정도로 라시드 월러스랑 피펜은 그래도 인정받는 그 도시에서도 어쨌든 대표했던. 라시드 월러스의 뭐 재능은 정말 비하할 수가 없죠. 정말 그 포틀랜드가 그 당시 2000년대 밀레니엄 초반에는 그 정말 뎁스 자체는 정말 역대급으로 손꼽힐 정도로 그 벤치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했죠. 뭐 지금 기억나는 것도 데틀랩 슈램프 독일 용병이고 슈램프. 정말 정점에 찍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커리어 말년이긴 했었지만 여전히 굉장히 준수한 선수였고 그 이후에 영입됐던 정말 네임밸류 자체가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와의 어떤 그 서부 결승전에서도 포틀랜드의 우위를 점쳤던 사람들도 많았었고 그 와중에서도 제일 빛났던 게 라시드 월러스였거든요. 하지만 시즌 뭐 이제 38개의 테크니컬과 함께 NBA 정말 아름다운 기억을 써주시면서 포틀랜드가 제가 지지난 방송이었나요?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한번 갈아엎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침 또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갔던 팀이
정말 이보다 더 적합한 퍼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팀에 잘 어울리는 모든 그렇죠. 면에서 그런 팀으로 영입이 되면서 인성까지 어울리는 팀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시즌 도중 영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데트레이트가 결국 우승을 하는 그렇죠. 저의 레이커스를 끌고 네, 정말 시즌 도중에 일어난 그 영입 중에서는 정말 최고가 아니었나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월레스가 간 그 디트로이트가 배드보이즈 2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저희 이제 학도님이 사랑하시는 그렇죠. 네. 이때 애틀란타에서 한 경기만 뛰고 그렇죠. 간 건데. 네. 아틀란타는 사실 이때 그냥 버린 거죠. 예. 잠깐 들었다. 환승역이에요. 예. 환승역. 이때 제 기억에 그 압둘라임이랑 트레이드 된 거로 그렇죠. 기억을 하는데 네. 네, 압둘라임은 사실 그 원웨이 압둘라임. 플레이어의 대명사거든요. 압둘라임. 네, 공격 이제 글렌 로빈슨과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격 부분에서의 레퍼토리와 어떤 그런 재능은 정말 타이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스코어였는데 수비는 정말 개쓰레기예요. 진짜 장난하나 싶을 정도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팀의 빌딩 블락으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보낸 또 영을 꼬였고 포르트랜드 가서도 압둘라임이 별로 활약을 못 하고 나중에 그쵸. 조용한 말년을 보냈죠. 세크라멘토 넘어가면서. 네. 이제 원래 월라스는 이제 시즌 커리어 시작을 이제 워싱턴에서 그렇죠. 시작을 했고 네. 그때 이제 1차 95년도죠. 1차 4픽이었고요. 그렇죠. 이제 또 드래프트 변태 나왔죠. 네. 네. 그때 이제 노스캐롤라 출신으로. 네, 그렇죠. 노스캐롤라 네. 그때가 이제 그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제미슨 앤투안 제미슨이 네. 있었고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네. 그리고 또 이제 빈스 카터 뭐 이제 그렇죠. 다 있었죠. 그래서 네. 원래는 월라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미슨이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에이스. 높은 가치를 높은 그렇죠. 가치를 더 받았었는데 네. 대학 농구에서는 이제 월라스가 더 와서는 역전을 한. 그 전에도 제리 스테카우스도 있었고. 이게 올드 이게 재밌네요. 네. 다음 선수는 파워 가솔. 아, 이건 저희도 한번 언급했었죠. 맞습니다. 그렇죠. 베스트 트레이드 사례로. 사례로. 그렇죠. 네. 이건 물론 레이커스 입장에서 베스트고. 네, 멤피스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멤피스 입장에서도 이제 막가솔 얻어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적으로 나쁘지 네. 않았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소름 끼치는 파장을 일으키면서 미치 컵책 지금은 이제 쉬고 계신데 네. 예, 이제 컵책 신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그 계기를 만들었죠. 트레이드였고 뭐 자세히 언급을 또 해야 되나요? 또 제가 뭐 근데 파워 가솔은 저번에 저희가 트레이드 사례에서 그렇죠. 한번 재밌게 했었죠. 언급했었어서. 그렇죠. 네. 세계에서 농구 제일 잘하는 선수. 네. 그렇죠. 오수희님이 가장 자랑하는. 네. 네. 아, 근데 파워 가솔이 최근에 제가 LA 클리퍼스랑 샌안토니오 보는데 그 가솔 복귀전을 봤거든요. 네. 지노빌리랑 가솔 파커 잘해 농구. 진짜 잘하더라. 진짜 파워 가솔은 네. 정말 공격 쪽에서는 BQ가 파워가서가 지노빌리는 세상에 동굴 제일 잘합니다. 네. 지노빌리까지. 지노빌리도 포함이죠. 아니 진짜 깔끔하더라. 똑똑하더라. 네. 그러니까 약간 그게 연륜이지. 아니 이게 BQ지 뭐 이런 맞습니다. 느낌. BQ가 뭔지 느껴지는 진짜 느껴지는 그런 플레이. 가솔은 타고난 거죠 정말. 네. 결국 가솔도 이제 LA 레이커스의 네. 우승을 그렇죠. 이끌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세 선수 모두 우승을 옮긴 팀에 선사하고 자기도 우승을 하는 그렇죠. 결과를 낳는 대단히 좋은 사례가 그리고 되는 가솔은 정말 코비라는 어떤 스타일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그 슈퍼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타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슈퍼스타에도 되게 이기적인 선수와 잘 어울린다. 그 당시 파이널 영상을 보면은 가솔 굉장히 터프합니다. 아 장난하죠. 아 근데 저 직관할 때 파워가서 봤는데 뭐 지금 나이 때도 그 터프함과 그 약간 포스트업 할 때 서로 백다운 공격할 때 서로 이제 수비자 부딪힐 때 정말 뻑뻑 소리 나요. 진짜 막 경기 울릴 정도로 뻑 소리 나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터프함을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레이커스 때는 굉장히 소프트한 이미지였죠. 네, 사실 굉장히 이제 막 특히 막 샘 퍼킨스 같은 쓰레기들한테 밀리면서 막 특히 2008년도 결승전에서는 진짜 레이커스의 그 결승전 패배의 가장 큰 주역이 파워가솔이라면서 정말 신랄한 비판을 받긴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다음 시즌에 이제 복귀를 해서 결승전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더 뭔가 터프하다기보다는 정말 테크니션 같은 그렇죠. 테크니션의 끝판왕 같은 느낌이죠. 파워가솔이죠. 근데 그 테크니션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제 기대치보다는 훨씬 더 터프하고. 그렇죠. 파워가솔의 문제가 문제는 아니고 이제 그런 거죠. 기대를 전혀 안 하는데 되게 그것보다는 터프하다. 저도 받은 느낌이 저런 거예요. 하이라이트 보면서 훨씬 더 강하구나. 저런 테크니션이 이렇게 열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 2009년도 결승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선수는 카멜로 앤서니입니다. 유일하게 우승을 못한 선수죠. 아직까지. 아니 어쩌면 영원히. 잘하면 어쩌면 영원히. 아직까지. 국대의 자랑이잖아요.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네. 왜냐하면 당시 멜로의 위상은 사실 지금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훨씬 높았죠. 그때는 정말 탑5로 정말 언급이 되는 멜로였고
불과 한 시즌 전에 이제 레이커스 상대로 이제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가가지고 접전을 펼쳤었기 때문에 2010년이 아니고 2009년도죠. 네. 9년도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뭔가 가면 갈수록 그 당시에는 정말 나름 그래도 르브론과 매치업을 했을 때 뭔가 그렇죠. 정말 불꽃 튀기는 그런 걸 기대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미 언급했던 세 선수가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특히 우승 가능성이 좀 멀어지는 네. 그런 상황을 이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다 보니까 더 짠하고. 네. 근데 어찌 보면 앞에 사례는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이걸 준비한 게 커즌스를 뉴올리언스 보내면서 세크라멘토 킹스가 어떤 결과를 받을까, 커즌스는 또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어찌 보면 덴버는 앤서니를 보내면서 약간 좀 성공하진 못했지만 계속 데리고 있는 것도 낫지 않았나 지금 현재로 보면. 데리고 있는 것보다. 네,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 올라가지도 못했고 사실은 뭐 카멜로 있었을 때보다 좋은 성적을 내지는 아직 않았지만 현재 미래를 준비할 카드들은 어느 정도 얻었으니까. 갖추지 않았나 그래서 그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뉴욕 입장에서 사실 그 멜로를 데려올 때 거의 로스터 있는 선수 다 넘겨줬거든요, 진짜. 그 정말 로테이션의 선수 있는 중에 정말 중요한 선수들을 뭐 레이먼드 펠턴이라든지 뭐 갈리나리라든지. 그렇죠. 모시코프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모시코프는 있었는데 모시코프 얘기 안 하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로테이션 플레이도 있었는데 이때 캠비도 넘어가지 않았나요? 그때 넘어간 선수가 윌슨 챈들러. 네, 레이먼드 펠튼. 캠비는 없었네요. 캠비 없었어요. 네, 모시코프가 대신에. 그리고 모스고프 가서 돈 많이 벌었죠 이제.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직후에 이제 1라운드까지. 아마레 스타도마가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이면서 그 이제 그 마이크 후드슨 감독이 있을 때 54승까지 하면서 나름 이제 한창 살짝 반짝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몰락만 지금 계속 거듭하고 있어서 아쉽죠. 네, 아쉽습니다. 뉴욕은 참 촛불을 언제 들어야 될지 빨리 들었으면 좋겠네요. 스파이크는 이미 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덴버가 그때 원해서 한 게 아니어서 멜로가 원해서 한 거라서. 그때 당시에는. 네. 자초했죠. 뭐. 네. 아무튼 클라이드 드렉슬러, 라시드 올레스, 파워 가솔, 카멜로 앤서니까지 뭐 올 시즌 커즌스의 이적만큼이나 쇼킹했던 트레이드 데드라인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그렇죠. 정리를 한번. 하지만 멜로만 약간 아직은 실패작이다. 맞습니다. 멜로 우승하기를. 죄송합니다. 웃어서.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넥스트 매치업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이번 주 넥스트 매치업은 클리블랜드와 보스턴의 경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스포티비에서도 중계를 해줄 예정인데 이 경기 동부 1, 2간의 경기죠. 보스턴 2위. 감사합니다. 이때 아마 데런 윌리엄스가 추격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고. 네. 월요일부터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본 것 같아요, 기사. 그래요? 일단 보스턴 같은 경우는 에이버리 브래들리가 부상에서 돌아왔죠. 돌아왔어요? 굉장히 좀 제한적인 부진을 했죠. 아직까지는 뭐 출전 시간도 좀 제한이 있는 것 같고. 돌아왔으면 또 좀 얘기가 다르네. 데런 윌리엄스가 아마 이때 데뷔를 할 것 같아요. 이 경기를 통해서. 기대됩니다. 퍼킹 포인트가 될 말이. 퍼킹 센터도 얼마나 잘할지. 앤드류 보고도 이제 앤드류 보고도 이제 돌아올까요? 아직 계약을 오피셜리 한 게 아니라서. 뭐 바이아웃하고 48시간이가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클리블랜드에서는 비판할 수도 있는데 그냥 보고처럼 스킬셋이 갖춰져 있는 센터가 있고 러브, 르브론, 어빙, 데런 윌리엄스 이렇게 있는 칼코버 라인업에서의 스페이싱 게임 하는 거는 또 르브론이 또 스페이싱 잘하고 그것도 엄청 잘하는 선수 아닙니까? J.R. 스미스도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작년에 진짜 그 13년대 파괴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보고시 스페이싱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다시 클리블랜드 재현해 준다면 클리블랜드 진짜 어떻게 보면 위력을 떠나서 오랜만에 재밌는 농구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력적인. 현지 언론에서는 클리블랜드가 이제 두 명 영입을 하면서 오히려 골든스테이트보다 우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르브론 이번에 우승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돋보기를 사야 됩니다. 가루를 찾아다녀야 돼요. 뭐 물론 그게 우승 못하면 르브론 탑 아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르브론이 한 언행을 비춰보면 용모건도 좀 사지 않나. 네, 또 지금 뭐 클리블랜드는 이제 넘사벽이기 때문에 저희 다음 경기 이제 보스턴이랑도 하는 게 이게 지금 TD 가든 이제 보스턴 홈 경기에서 지금 최근 6경기에서
클리블랜드가 5경기를 쓰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암울한 좀 전망이 좀 있고요. 그래서 좀 그 지난 경기 애틀란타 때도 저기 아톰이 많이 이제 경기에 묶여서 점수도 많이 못 내고 해서 또 패하고 좀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는데. 근데 애틀란타 경기 때는 드와이트 하워드가 신경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겨드랑이 끼기 그것도 하는데요. 매달리고 쇼하다가 퇴장당하고. 그 매달린 거 모습도 이제 르브론이 매달렸던 게 생각나잖아. 그때 르브론이 하워드보다 10배는 더 오래 매달렸던 것 같은데. 태클이 안 맞았죠. 그렇죠. 아무튼 여러모로 이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저희 한국에서도 중계를 해준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스턴 화이팅! 화이팅! 자, 이렇게 해서 저희 20회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해크이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는지? 우선 좀 불안하고요. 그리고 우선 첫 번째로 재밌었고 그리고 앞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인턴으로서 좀 어떻게 좀 잘했는지를 제가 나중에 메일 보내드릴게요. 아니 뭐 합격 뭐 문자는 좀 보내주십시오. 불합격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에서 제일 높은 분이죠. 잠시간 2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이탈이죠. 일탈. 이런 기분이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당신들의 2시간처럼 제가 느낄 수 있는 2시간이 오랜만에 주어지니까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메일로 지원은 감사하나요? 그래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기 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셀틱스 팬이기 때문에 그쪽의 이제 것과 올드 스쿨 이제 이쪽이 제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런 것들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만약에 꼭 이거 면접 보는 거네요. 꼭 제가 만약에 합격한다면 그런 쪽에서 기여를 할지 플레이오프 때 나오시면 되겠네요. 아이고 오늘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보스턴 특집으로 한번 저희가 또 깔아드려도 좋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특히 WNBA 얘기는 정말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모실 때 그 포커스가 있었어요. 그 WNBA나 약간 그 지식이나 이쪽 포커스하는 쪽이 약간 사이드 디시야. 약간 메인 디시 까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양념 넣으면 재밌겠다. 그렇죠. 요쪽이기 때문에 뭐든지 저기 음식 맛은 MSG잖아요. 그렇죠. 메데스키 형 같으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잘 들어주신 가야님께도. 학도님에게도. 오늘 참 르브론 얘기 많이 한 것 같네요. 지금 2시간이 끝나가면서 호수인님의 눈빛이 좀 불안해요. 저는 저럴 때 조심 잃지 않습니다. 가야님이 계셨어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에어!